팟캐스트를 하자고 해서 이렇게 모였고요. 제가 사실 조금 지각을 해서 지금 분위기가 조금 안 좋습니다만 최대한 정상적인 그 마인드로 돌아오기를 기대하면서 지금 하고 있겠습니다. 먼저 우선 제가 진행을 맡은 김영삼입니다. 그래도 뭐 저는 조금 나름대로 좀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제 소개는 뭐 안 하도록 하고요. 연예인이 원래 자기 소개하는 게 제일 부끄러운 거예요. 소개하는 연예인이 소개가 필요하면 그건 이미 실패한 연예인이에요. 소개를 그렇죠?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실패했죠? 제가 실패한 연예인 물어봤는데 맞죠? 몰라. 그러니까 그렇죠. 대체로. 그러면 어쨌든 이거 지금 여기 팟빵 여기 지금 그 고객을 잘못 대하신 거예요. 첫 번째 친절은 관심인 겁니다. 미리 알아봤어야지. 팟빵 직원 아니죠? 아니요, 팟빵 직원 아니에요. 그럼 뭐 직원 아니에요? 제 직원이에요. 제 직원. 그렇구나. 기자인데 기자니까 이렇게 기자 여러 소식을 많이 알 텐데 몰라.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치과계에 계신 분들은 많이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치과계 기자라니까. 치과계 기자. 자존심을 막 팍팍 상하게 하네요. 네. 어쨌든 저는 치과 의사 이거 그냥 김영삼입니다. KBS 16기 공채로 한번 한 3년 전에 활동을 조금 하다가 이 길은 내 길이 아니구나 생각을 하고 치과를 또 한 10몇 년 이렇게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 길도 내 길이 아니구나. 치과라도 잘할 줄 알았는데 치과도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요즘 갈등을 많이 하고 있는 김영삼입니다. 대체로 치과 의사들이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죠. 네, 이 길도 그렇죠. 내 길이 아니구나. 네, 이 길도 내 길이 아니구나. 저는 척추가 많이 안 좋아가지고 사실 오늘 좀 늦은 이유 중에 하나도 저희 그 고모가 저희가 유전적 질환이거든. 척추 질환이 저희 아버지하고 저하고 저희 형만 있는 줄 알았더니 저희 고모가 또 같이 질환이 있으셔가지고 지금 사촌들이 아주 지금 걱정하고 저한테 전화를 줬더라고요. 바로 너 척추병 그거 우리 엄마도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바로 사촌 형이 목사님이신데 전화를 또 주셨어요. 근데 나이 드셨고 나이 젊었을 때 다 아는 거 아닌가? 나이 드셨. 저희가 이제 그 척추 유전성 질환인데 천천히 진행을 하는 거죠. 사촌끼리도 별로 안 친하면 한 3, 4년 가서 한 번씩 그렇죠. 사촌끼리도 잘 안 친하고 모든 가정이 화목하지는 않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원래 저희 그 병원도 공동개원이시죠. 네. 근데 저희도 이제 공동개원이다 보니까 직원 가족들, 그러니까 원장 가족들 할인 거에 대한 룰이 정확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룰을 정하는데 제가 좀 불리했어요. 왜냐면 저는 아버지가 7남매, 6남매, 어머니 10남매, 그리고 이제 저 장인어른 7남매, 장모님 저기 9남매인가 그래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사촌이 셀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할인율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병원 규정을 정할 때 뭐 다른 치과도 다 마찬가지죠. 어차피 우리 그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부모님 같은 경우는 무료시죠? 가족은 무료. 그냥 알아서. 알아서 해요. 저도 뭐 아버지 9남매, 어머니 6남매인데 그냥 그냥 알아서 해요. 알아서. 그게는 둘이니까. 원장님 몇 프로 해드려요. 그래서 가서 좀 요즘 친하게 지내는 사촌이다 그러면 좀 많이 가고. 형제간도 뭐 사촌인데 멀 수도 있고. 그죠. 뭐 친형제간에도 좀 원수가 될 때도 있고. 그렇죠. 아니 또 이제 왜냐면 저희가 또 부모도 친한 부모가 있고 안 친한 부모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또 구분을 또 다 해야 되니까. 그죠? 친한 이모, 안 친한 이모. 너무 갔어요. 아니, 왜냐면, 그거 웃기죠? 그거 분명히, 이거 보세요. 대신에 그러면 시부모님하고 직원의 시부모님과 친정 부모님은 차별합니까? 아이, 그거는 직원 마음이에요. 직원 마음. 그럼 저희는, 왜냐면 저희는 원장이 여러 명이고 직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룰이 명확해야 되잖아요. 저희는 시부모님, 친정 부모님 모두 다 똑같은 부모님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만 근데 당연한 시부모님 친정부모님 똑같지 다. 다 똑같지 않나 보통. 그렇지. 결혼 안 한 사람들은 그걸 이해 못해요. 결혼 안 한 직원들을 이해 못합니다. 이해 못해요? 그죠? 왜 저는 친정부모가 아니 왜 같아야 우리 되나? 그러면 직원들이 직원은 결혼한 직원들은 결혼 안 한 직원들이 결혼한 직원들이 시부모와 친정어머님을 똑같이 할인을 적용해달라면 싫어한다는 거죠? 어쨌든 결혼 안 한 직원들은 이해 못할 수 있죠. 저희는 병원이 크다 보니까 정말 많은 얼마나 크다고 어떤 경우도 있었던 줄 알아요? 그럼 이거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부모님은 사실 우리가 뭐 이렇게 두 분이지만 이모 고모는 사실 많으니까 똑같이 할인율을 적용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다가 사실 친척이라는 게 치과에서 일종의 계륵이잖아요.
경기가 많이 안 좋고 진짜 환자도 없다 보면 그 진짜 깎아달라고 늘 그 막 정말 불편하게 했던 고모 왜 안 오시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죠? 그 이모라도 오셔서 스케일링하고 가시지 그렇죠. 이런 느낌이 들었다가 조금 환자 좀 있고 그럴 때는 우리 이모 너무 진짜 이렇게 하실 거면 그냥 가까운 데 가시지 왜 오셨나 이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사이가 그쵸?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아니 진짜로 우리 모두 다 저만 빼고 모두 다 교회 다니는 아주 이런 그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 있어요. 직원의 그러면 부모님 문제 이렇게 아까 시부모님과 이렇게 차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부모님 이제 안 계시는 부모님도 있고 그러다가 문제가 생긴 게 부모님이 재혼하셨어요. 그럼 양부모님은 과연 이것을 할인율을 똑같이 적용할 것인가? 또 너무 간다. 너무 가는. 너무 가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 병원은 왜냐하면 여자들 사이에서 원장님들 모두 똑같이 우리 제목이 뭐예요? 나홀로 원장실 아니에요, 그죠? 또 고민하는 얘기. 근데 그러면 또 이제 경기 안 좋을 땐 그게 더 좋을 수도 있죠. 그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문제가 됐어요. 부모님이 각각 재혼해서 부모님만 4분인 거야. 정말요? 네. 그래서 그 모든 4명의 부모님을 다 할인해드렸습니다. 근데 직원 부모님은 실제로 계륵이 아니고 그냥 뼈예요. 그렇지만 이제 직원 복지 차원에서 직원이 만족하고 직원이 이제 그런 그렇잖아 부모님들 오시면은 이제 저보다도 후배 원장님들 계시는데 직원 부모님 하실 때는 직원 칭찬 많이 하고 그죠? 그 직원 덕에 병원 잘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한번 해주셔야 그게 오히려 그 부모님 어서 얻는 이 직원의 충성도 얻는 건 최고입니다. 그걸 정말 잘해야죠. 저는 늘 시부모님 모시고 온 여직원 있잖아요. 어쩜 이런 며느리 잘 두셨어요. 그냥 진짜로 옆에 있는 직원이 무안해가지고 얼굴이 빨개질 만큼 계속 칭찬해야 돼요. 네,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부모님 데려오세요. 시댁 식구들 계속 데려와. 뼈만 데리고. 시 부모님만 뼈고 사실 시 이모나 이런 부분들은 또 요즘 같은 요즘 같은 때는 물렁뼈 정도 좀 붙어 있으시죠. 소개 좀 시켜줘요. 잠깐 근데 그 소개를 이제 간단하게 하셨는데 이제 그 많이 생각하신 것 같아요. 원래 이제 김영삼 원장님은 이제 스스로는 치과에서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데 모르는 사람 많은데 일단 제가 아는 김영삼 원장님은 일단 개원이시고 그렇죠? 네, 그 지금 강남역에서 개원을 하고 계시고 또 예방치과 전공했어요. 네, 예방치과 전공하셔가지고 박사까지 따셨죠. 박사학위 땄습니다. 또 그다음에 건강보험 강의를 굉장히 많이 하시죠. 그래서 이제 개원이들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시고 그리고 원래 개그맨 맞아. 개그맨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모르는 사람이 되게 많긴 한데 개그맨 치고는 개그맨 치고는 안 웃기지만 일반인 치고는 굉장히 웃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칭찬인가요? 뭐죠? 사실은 이제 개그맨으로서는 좀 이제 성공하진 못했지만 일반으로는 굉장히 웃긴. 제가 개그맨들 그 사이에서는 되게 웃긴 사람이에요. 우리 후배들이 인정해요. 근데 카메라만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저 카메라가 너무 신경 쓰여. 저거 왜 있는 거죠? 저거? 아니 지금 팟캐스팅에 저거 왜 있는 거죠? 저기 역사 기록을 위해서. 역사 기록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만에 하나 대비해서. 네. 혹시나 카메라 공포증이 있어가지고. 혹시나 궁금해할까봐 사람들이. 카메라 공포증이 있어요 제가. 진짜 개그맨인데. 카메라로 한 대 맞은 적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농담이고요. 어쨌든 저를 모르신다고 하시니 저는 감사드릴 뿐입니다. 저는 저한테는 늘 저는 무관심이 제일 그 사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심을 너무 많이 받다 보면 그냥 남들이 몰라주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 정도고 제가 보기에 그래서 이제 그 같이가 아니라 이제 난 같이 진행인 줄 알았는데 고정 패널을 고정 패널이죠. 아니 저도 나름 그 연예인이다 보니까 진행을 뺏고 싶지 않은. 왜냐면 왜 그러냐면 솔직히 이건 있어요. 솔직히 제가 컨텐츠에서 좀 딸리잖아요. 왜냐면 지금 여기 전 이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진행하기 전에 제가 진행 다 소개했으니까 안 유명한 개그맨 김영삼입니다. 네, 그렇지만 어쨌든 KBS 공채 16기 정식으로 2001년도에 데뷔를 해서 나 공채인 줄 몰랐어 진짜. 나 깜짝 놀랐어 공채를 했고 공채 출신이야 공채. 어쨌든 이제 저도 아마 라디오 한 수백 번 방송도 한 수백 번 이상 출연하는. 근데 어떻게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지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요즘도 저도 TV를 잘 안 봅니다. TV 안 본 지가
딱 뭐 이렇게 막 TV 안 본 지가 1년 반 정도 됐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치적 성향으로 해석을 하더라고. TV 안 본 지가 1년 반 됐다고 하면. 근데 저는 TV 되게 자주 보거든요. 네. 굉장히 많이 봐요. 네. TV도 많이 보고 그러는데 본 적이 없어. 요즘은 방송을 되게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4번 정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환절기에. 네, 환절기에. 네. 어쨌든 이제 제 진행 맡았으니까 우선 제가 이제 고정 패널이시죠. 어쨌든 제가 컨텐츠가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패널로 앉아 있긴 제가 너무 좀 쑥스럽기도 하잖아요. 제가 컨텐츠가 부족하니까. 그래서 왜냐면 제가 이제 얘기를 들었을 때 김철신 원장님 얘기를 들었을 때 저분하고 제가 컨텐츠 싸우면서 얘기할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나는 그냥 빈 술에 진행을 맡자. 컨텐츠는 수레는 저분이 채우실 거다. 그래서 저는 수레 역할을 하기로 제가 이제 한 거죠. 어쨌든 우리 김철신 원장님을 제가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고정 패널이시니까. 근데 저 사실 오늘 2번째 뵙고요. 저도 누구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보니까 전 정권에서 정책이사를 하셨더라고요. 김세영 집행부에서 정책이사를 하셨다고 하시던데. 그럼 어쨌든지 간에 거의 정책이사 하면은 그 회장님의 오른팔이라고 보통 불리는 보통은 이제 오른팔보다 뭐 브레인 뭐 이렇게 부르죠. 브레인. 근데 왜 그렇게 전 정권에서는 이렇게 머리를 안 쓰시고 손팔만 쓰신 거죠? 몰라서요. 몰라서 그런가요? 머리는 안 보이잖아요. 머리는 안 보이니까. 사회 곳곳에 브레인이 다. 어쨌든 보통 어쨌든 전 정권의 그 정책이사 브레인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은 어쨌든 프라이드를 갖고 계시는 거고. 프라이드라기보다 뭐 이것저것 성과도 있고 뭐 잘못된 것도 있지만 뭐 어쨌든 가지고 있는 건 뭐 다 쓸 수밖에 없었으니까 어쨌든 그 모든 그 전 정권에 대한 평가는 그 겸허히 받아들이신다는 걸로 그냥 이렇게. 아니 뭐 내가 뭐 왜 내가 다 받아. 내 좋은 것만 챙겨서 정해서 받고 싶지. 내가 왜 나한테 다 줄라 그래. 받아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전 정권에 대한 평가는 좋은 것만 받아들이시겠다는 전 정책이사. 그리고 그 뭐지 소개를 나는 이게 취업에서 이런 건 잠깐이고 내 이렇게 정체성을 자꾸 그쪽으로만 하니까. 아니 근데 사실은 뭐 그 우선은 제일 유명하신 걸로 제일 경력으로 따지면 저한테는 개그맨만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안 유명한 개그맨. 마찬가지로 정책이사 취업 정책이사 사실 이게 나 또 박사. 예방치과. 난 예방치과를 해서 수료를 하고 예방의학으로 박사를 땄지. 그런 건 또. 그러니까 이제 박사 수료가 2개 이상인 거죠. 그것도 되게 어려워요. 그렇게 또 기회를 죽이시는구나. 그러니까 석사 하나, 수료 2개, 학위 취득 하나. 그리고 구황보건정책연구회 회장 역임. 그게 세죠. 그게 지금 세신 거구나. 그게 세죠. 알겠습니다. 최연소 회장인가? 최연소 회장이죠. 그리고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김철신 원장님이 몇 살이신지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제가 그냥 저도 사실 잘 모르요. 좀 2번째 뵌 거니까. 난 형인 줄 알았어. 왜 그러세요, 큰형님? 그러세요. 저 삼촌뻘 되시고요. 40대 중반 정도 되시는 걸로 제가 그냥 눈가에 주름으로만 그렇게 짐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서 봤을 때. 피부는 되게 근데 좋으세요. 피부는 되게 세수를 하니까. 피부는 되게 좋으시네요, 진짜로. 김철신 외워주시고요. 김철신 원장님 외우기 쉬도록 하려면 김철신 외우기 좋잖아. 철신. 강철왕 카네기보다 더 뛰어나면 철신. 아니야. 썰렁하지만 김철신이라는 말은 확실히 기억하지 않을까. 이름 외우기 쉽지 않은데. 그다음에 이제 철자 쓰면 되게 좀 강해 보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지금 소개를 조금 더 진행하기 전에 우리 저속한 거 어디까지 되죠? 저속한 거? 어차피 팟캐스트에는 어차피 방송 아니니까. 직접적인 언급은 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욕도 되는 거 안 되는 거 해서. 일단은 뭐 이 새끼 욕하다 보면 이 새끼 저 새끼 새끼 가능한 거. 새끼까지 되는 거예요? 새끼까지는 가능. 근데 이제 새끼에 이 새끼 저 새끼야 개새끼까지는. 근데 열라. 아니 그 새끼 있잖아. 씹새끼는 안 되는. 씹새끼는 안 돼. 씹새끼는 전 서울 와서 처음 봤어요. 왜냐면 전라도에서는 씹새끼가 없거든요. 전라도에서는 씹새끼라는 말을 안 해요. 말 자체를 안 해요. 말 자체를 안 해요. 그래서 씹새끼들은 다 서울 살아요. 전라도는 씹새끼가 안 난다니까요.
뭐 이게 촬영 산맥 2북에 산다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전라도엔 씹새끼가 없단 말은 저는 정확하게 전라도 사람을 대신해서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이 새끼 저 새끼하고 개새끼까지. 되는 거고. 열라되고 졸라는 좀 그렇지. 연락까지. 졸라는 상황에 맞춰서. 그리고 그 정도. 그럼 좀 그 정도 족같이. 근데 만약에 진짜 족 같은 상황이면 어떻게 하죠? 그때 찬스에서 한번. 그러면 18 되나? 만약 근데 그 18도 만약 숫자 배열상 17이나 19 중간에 MMO 할 때는 18이라는 숫자를 사용할 수는 있는 거죠. 아니 근데 그게 자연스럽게 나올 때는 되고 이게 너무 의도를 가지고 괜히 뭐 이렇게 그렇죠. 과장해서 할 때는 안 되는 거니까. 어쨌든 사실은 저 팟캐스트가 재밌어야 되잖아요. 재밌고 사실 우리가 똑같은 걸 필요로 했다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사실 그죠? 우리가 지금 모두 이 시간에 야간진료를 하고 있다라면 부가가치가 이거보다 훨씬 높을 건데 이렇게 와 있으니까 사실 저는 좀 더 재밌게 자유스럽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모든 것은 여기서 아무 발언도 하고 계시지 않고 계시는 편집권은 모두 저 문세기 원장님께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어쨌든 간에 이게 나중에 또 이제 뭐 하다 혹시 알아 이게 뭐 다시 떠가지고 다시 떠서 이렇게 막 성장해서 메인 프로 받았는데 뭐 여기서 10새끼 뭐 18 뭐 이렇게 했다. 그럼 또 이제 이게 또 까발릴 수도 있는 거니까 생각을 해야지. 그거는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 어차피 이제 패널과 출연자는 그냥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고요. 이게 편집자가 저기가 마음대로 자르든 말든 삐 소리를 내든 그건 이제 편집자가 하시는 거고. 편집 빙고. 그래서 많이 계신 걸로 알고요. 혹시라도 우리 팟캐스트 관심 있으신 원장님들 계시면 오디오 좀 만드시는 분들 사실 이거 좀 도와주시면 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혹시라도 저 잘 돼서 한살림 차리게 되면 비슷한 거 옆방에서 만들기 없기 이런 거. 그리고 진짜 절대 자르기 없기. 절대 상처 받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진행이 이렇게 많이 재밌게 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재밌겠으면 계속 방송했죠. 그러니까 느끼기에 방송에 나오긴 약간 부족하고 그냥은 되게 재밌는데. 진짜 그 아는 치과 의사 중에는 진짜. 근데 이제 마이크가 없어야 돼요. 마이크가 없어야 재밌는데 제가 지금 이게 이 정도 재밌어요? 내가 그냥 농담을 한 거지. 이 정도면 충분히 웃겨. 마이크 없고 카메라 끄는 뭐야? 마이크 없고 카메라 없고 소리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정도면 충분히 웃겨. 내가 괜히 그러는 거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가 화기애애하게 지금 이미 한 배를 탔어요. 왜냐? 팟캐스트가 진행된다라 할 것 같다고 막 오늘도 그냥 어디 가냐고 물어봐서 기자가 물어보길래 나 그냥 이제 팟캐스트 뭐 할 거 있어가지고 거기 간다 그랬더니 기사를 쓰겠다는 거였어. 그러지 말아라 그랬더니 이제 뭐 언제 쓸 거냐 그래서 뭐 나오면 그때 쓰시는지 벌써부터 관심이 있어요. 아니요. 자기가 보도자료 돌린 건 아니고. 아니 저는 생각보다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요란한 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샤이한 스타일이구나. 네, 저는 그 무대 뒤에서 부끄러움 타는 스타일 이런 스타일에서 앞에서 생욕하고 이렇게 어쨌든 시작한 이상 찌꺼기 최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조금은 이제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욕은 같이 먹을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고 어쨌든 저희는 시작을 했지만 전혀 이번에 얼굴 처음 본 거고 저는 이분들 이제 뭐 진행을 하겠지만 앞으로 지금 더 많은 분들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모시고 이제 치과계 현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그렇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첫 번째 후보로는 좀 여자분 목소리 예쁜 여자분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저도 방송을 많이 해봤잖아요. 왜냐하면 남자들 모여 있죠. 그러면 관심이 없으니까 누가 얘기했는지 몰라요. 목소리가 다 비슷하잖아. 그죠? 만약 이 중에 사투리 쓰는 사람이 하나 있거나 아니면 아주 이상한 목소리가 있는 게 아니면 사실 누가 얘기했는지 잘 몰라요. 근데 여기 중에서 까랑까랑한 여자 목소리 하나 들어오죠? 그러면 확실히 누군지 구별이 되고 그래서 첫 번째 다음 게스트 또는 다음 패널로 후보는 우리가 여자를 우선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별 설득력 없이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여자를 하고 싶다는 얘기 같은데. 그런가요? 어쨌든 그래서 여자가 싫으세요? 여자면 좋잖아요. 아니 그래서 이쁜 여자분. 저는 그런 거 안 따지니까 저는 이렇게 뭐 외모를 보거나 그런 거 따지지 않아요. 그래요? 아니면 뭐 각 치과 대학에서 솔직히 이제 뭐 다 졸업한 지 다 뭐 15년 이상 됐으니까 20년 됐으니까 각 치과 대학에서
가장 예뻤던 분들 한 번씩 모셔서 그동안의 그런 소감도 좀 들어보고 이렇게 하면 남자 청취자들이 좀 늘지 않을까요? 저 혼자 생각인가요? 납득이 안 되는데. 납득이 안 되는데. 아, 그러시구나. 아까 웃겼는데. 지금.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음 패널은 저희가 또 본인 또 신청해 주시면 또 저희가 또 모시도록. 근데 하겠습니다. 그 진짜 목소리가 좀 튀고 막 이런 사람 되게 진짜 좋은 것 같아.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요? 뭐지 경기도 김모 요새 그 김모 작은 시 김모 회장 있잖아요. 그 뭐지? 그 경기도 이사도 하셨었고 이번에 그 경기도 어디에 그 회장 되신 김모 저는 모릅니다. 있는데 그걸 이름 말씀해 주세요. 김우 선수. 목소리가 걸걸하게 막 하잖아요. 그리고 또 막 얘기를 하니까 대부분 또 막 얘기를 하는 근거도 없이 막 이렇게 보통 사람은 조심하는데 막 이렇게 막 근거가 조금만 있어도 막 이렇게 김우 원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저는 왜 근거가 있어 보이죠? 그게 장점이에요. 그게. 그래요? 저는 그러면 그분이 말씀하신 얘기 많이 적어놓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근거를 다시 그냥 그걸 가지고 이제 딴 데 그냥 얘기하면 안 되고. 그리고 김욱 선생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제 뭐 어쨌든 그 근거가 없다는 건 농담이고 해박하니까 그리고 막 지르고 목소리가 걸걸하잖아요. 김욱 선생님 먼저 한번 모셔서 저희가 한번 후보로 김욱 선생님도 후보. 어쨌든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제가 후보로 올려놓을 수 있는 거죠 언제든지. 그다음에 이제 김태희도 후보로 한번 올려놓고. 김태희는 근데 별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래도 그냥 그 마음이라도 기분이 좋잖아요. 그냥. 아니 그 공채 동기들. 네. 우리 동기들 잘 나가는 애들이 없어요. 시덕이. 그게 제일 잘 나가는 거야 지금? 인석이 김인석이라고 있어요. 약하다. 형돈이 1년 후배 형돈이 뭐 나중에 혹시라도 뭐 잘 되면 제가 전화 연결 한번 이렇게 전화 연결. 전화번호를 자주 바꾸던데 요즘. 형돈이랑은 좀 친해요. 개인적으로도. 아니 코너 같이 하기보다는 우리 같이 신길동에 이제 여의도가 이렇게 있으면 방송국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시골에서 올라온 애들은 신길동에 다 자취해요. 신길동에서. 그래서 이제 거기서 다 모여서 살았어요. 우리 같이 맨날 당구치고 맨날 이렇게 놀고 그랬죠. 그래서 신길동이랑 저기랑은 되게 형돈이랑은 정말 친하고. 정명훈이라고 있어요. 진짜 개그맨이었어요. 네, 명훈이랑 그래서 거짓말 안 해 지금 하는 거. 정형돈 나오니까 알겠죠. 정형돈 명훈이랑 형돈이랑 저랑 셋이 당구를 많이 쳤죠. 당구 치는 애들이 그만큼밖에 없었고 옛날에 우리 몇 년 전에 수근이가 이수근은 뭐 김수근이나 뭐 이런 사람이 아니야. 이수근 진짜로. 이수근 김병만이 옛날에 뭐 힘들었던 시절 이야기하면서 그 신길동 옥탑방에서 살았던 뭐 어려운 시절 이야기를 하는 게 TV에 나왔어요. 몇 년 전에. 웃긴 놈들이에요, 그놈들. 그 건물 반지하에 제가 살고 있었거든요. 아니, 쥐들은 펜트하우스에 살고 있었어요. 수근이랑 병만이랑 같은 건물 옥탑방에 살고. 옥탑방보다 반지하가 좀 더 쾌적하지 않아요? 아니 새가 반지하가 더 세지 않나? 근데 반지하에 저 혼자 산 게 아니고 정명훈, 김시덕 셋이 반지하에 살고 그 옥탑방에 이수근, 김병만이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걔네들은 옥탑방 살더니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병만이 지금 돈이 뭐 엄청 벌었죠. 병만이는 정말. 네. 사실 뭐 좀 이런 얘기긴 한데 연예인이 좀 버니까 치과 의사들 버는 거는 그냥 귀염둥이에요. 그냥 귀염둥이 수준이지. 그냥 뭐 그렇더라고요. 참. 그렇죠. 뭐 친구니까 잘 되면 좋은 거죠. 뭐 그렇죠. 네. 그래서 어머니도 옛날에 저희 병원도 치료받고 하셨는데 요즘 안 오시더라고요. 돈 많이 버니까 형편이 어려울 때는 많이 오고 이렇게. 어쨌든 여러 가지 누구든 문호를 열어놓고 형돈이뿐만이 아니라 뭐 김태희까지 그래서 김욱 원장님 우리 뭐 문호야 뭐 다 열지. 김욱 원장님 후보로 올려놓고 보죠.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요즘 이제 건강보험이 아무래도 좀 대세다 보니까 좀 건강보험 하면 또 지금 임플란트 보험 급여화 돼가지고 지금 난리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엄청 바쁘신데 지금 어쨌든 치과 건강보험 하면 가장 핵심이 이제 마경화 부회장님 보험 담당 부회장이죠. 정확히 직함이. 네, 그리고 보험 이사님이 이제 박경희 보험 이사님 두 분이 이제 보험 쪽에서는 이제 가장 그나마도 전임 정권에서 현 정권으로 지금 그대로 연임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다 바뀌어도 지금 그 사또 바뀌어도 아저는 그대로 지금 가는 거니까. 왜요? 그러면 조금 더 쓸까 그냥 그러면 아니요. 비판적인데 뭐가 그냥. 비판이에요? 그게 왜냐면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럼 이렇게 얘기할까요? 대통령이 바뀌어도 강요는 그대로 간 거죠, 지금. 강요는 왜냐면 전문가 집단이잖아요. 누군가가 제가 왜냐면 그 부분을 저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유임된 거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지 않아요. 솔직히 제가 이상훈 캠프에 참여했잖아요. 그분들은 원하지 않으실 수 있겠지만 저희가 돼도 유임하겠다라는 내부적인 내용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나서 이렇게 쓱 하는 거야. 어차피 떨어졌으니까 좀 아니에요. 네. 정책이사는 교체할 생각이 있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어쨌든 왜냐면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외부 국제이사 같은 경우도 외국 사람들 만나는데 정권 바뀔 때마다 그런 사람 바뀌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보험도 정책적인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제가 이제 십몇 년 저는 건강보험 관심 없을 때부터 건강보험에 관심 가지고 이제 한 사람이잖아요. 제가 보면 세상에 보험이사는 늘 이사는 줘야 되겠는데 딱히 할 게 없는 사람들이 맡았어요. 주로 그 전에 어떤 시든 어떤 시회 도회 가보세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했을 때 그랬는데. 그렇죠. 요즘 이제 보험이 뜨니까 보험이 되게 중요하니까. 그쵸.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도 보험이사들도 보면 보험의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이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전 집행부, 전전 집행부 보험 역할을 하셨던 분들이 이제는 전문성이 정말 필요하고 이제는 이제 돌아가면서 이사하는 근데 마 회장님 한번 연결되면 좋겠다. 네, 마 회장님 되게 말씀도 잘하시고. 네네. 말할 기회가 없을 걸 진행자가 한번 시작하시면. 그렇죠. 마 부회장님. 근데 저는 마 부회장님은 꼭 마경화 부회장님은 제가 꼭 모시고 싶은 이유가 마경화 부회장님이 여자인 줄 알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배신자들. 이게 지난주에 터졌던 건데 또 연습하다 터졌다고 다시 하라고 해놓고는 지난주에 요거랑 또 박경희 이사님이 경희대 나온 줄 알았는데 연결하겠다 요거 하려고. 근데 진짜로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마경화 하니까 이게 진짜 여자인 줄 알고 계시고 박경희 하니까 당연히 박경희는 이제 이름 들어도 여자 이름 같잖아요. 근데 이제 착각하신 분들이 진짜로 경희대 나올 줄 알고 계시는데 근데 이제 마 회장님 같은 경우는 옆에서 이제 봤잖아요. 네.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죠. 그러니까 그 일의 성과와 상관없이 그 임플란트하고 틀림 막 이런 게 보험되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회의도 오래 하고 막 진짜 고생 많이 하셨죠. 그래서 언젠가는 뭐 저희가 팟캐스트가 마 회장님 진짜 고생 많이 했다고 이렇게 얘기한 걸 좀 전달이 됐습니다. 편집권은 문세기 이건 자르지 마세요. 그리고 박경희 보험이사님도 진짜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 고생 되게 많이 수상 소감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미장원 또 원장님 얘기하고 그래야 되는데. 어쨌든 뭐 저희가 뭐 문호는 다양합니다. 이제 물론 이제 진행하다 보면 이제 안티도 생기고 팬도 생기고 그래서 이제 뭐 죽어도 안 나가겠다 뭐 욕하시는 분도 생기고 하시겠지만. 근데 여기 다 이렇게 한 번씩은 궁금해할 것 같아. 궁금해해서 한번 나와보고 싶어 할 것 같아.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우선 팟캐스트가 처음 이렇게 진행이 이제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희가 마경이란다. 마경화 부회장님 뭐 그리고 이제 가세요. 누가 가시는 거예요? 재미없으니까. 마경화 부회장님이나 박경희 이제 이사님 같은 경우도 있지만 사실 일반인들은 사실 정책 하시는 분들 잘 모르는 경우도 좀 많잖아요. 그렇죠. 지금 치과계 진짜 우리 밥벌이하고 관계된 현안 이런 부분도 사실 저희는 좀 많이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밥벌이도 밥벌이지만 이게 이제 옛날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치과에서만 막 밥 벌려고 막 하는 그런 게 아니고 그렇죠. 지금 보면 이제 치과의사가 보험만 해도 옛날에는 보험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국민들한테 보험 해줘라. 진짜 이게 뭐냐?
보험에서 국민들도 혜택이 되고 또 치과의사는 그로 인해서 또 좀 성장하고 이렇게 될 수 있어서 이건 이제 국민들 이 방송이 이 팟캐스트가 이제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하겠지만 일반 국민들이 듣기에도 좋은 정보를 많이 제공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일반 국민들이 들을까요? 치과의사도 안 들어. 우리도 안 들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치과의사의 와이프나 뭐 치과의사의 친구들. 근데 강제로. 그렇죠. 저희 집사람도 안 들을 거고 아마 30분 이렇게 청취하고 확인해 오면 뭐 이렇게 선물 주고. 정말 첫 올라가고 목표는 몇 번 정도 생각하시면 몇 회? 한 200회? 너무 늦게 잡았나? 한 1년을 해야죠. 1년. 아니 그 다운로드가 일단 기본적으로 한 뭐 각자 여기서 4명이서 한 10번 이상씩 받을 거 아니야. 100회는 넘겠죠? 100회는. 아니 근데 초반 한 1, 2회 정도는 제가 봤을 때 500회 정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초반에 왜냐면 팟캐스트 한다라는 관심 궁금하고 자기 욕하나 그러고 한 명씩 욕할까? 욕할까? 한 명씩 끄집어내서 그렇죠. 욕할까?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이렇게 한 3, 4회 했는데도 여전히 반응 없고 인기가 없다. 그럼 그때부터 진짜 욕해야지. 아꼈다가 왜냐면 아무도 안 들으면 초장에 쓰면 안 되겠다. 처음에는 욕할 것처럼. 욕할 것처럼. 다음 주에는 누구 욕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막 이름이 막 이름만 거론하는 거지. 그럼 욕할지도 모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그리고 다운로드 수가 좀 낮다 그럴 때는 이제 욕해야죠. 왜냐면 이제 어쨌든 뭐 노이즈 마케팅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나는 뭐 욕하겠다고 생각하지만 마경화 부회장님하고 박경희 선생님 진짜 고생 많이 하셨어. 꼭 자르지 말고. 그러니까, 아니 뭐 저도 이제 충분히 그분들 고생했다 생각하고 저는 이제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뭐 유임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자꾸 강조하시니까 지금 뭐 한 설에 의하면은 김철신 우리 원장님이 뭐 현 정권에서도 약간 한 자리를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팽 당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본인이 팽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게 아니고 저는 이제 해달라고. 네가 아니면 누가 하냐는 거지. 네가 아니면 누가 하냐고 하는 건데. 저는 이제 뭘 집에서 뭘 부탁했는데. 왜 그래? 근데 취업이 진짜 필요한 거는 주차 요원인 것 같아요. 진짜로. 왜냐면 취업 주차 요원이 너무 필요해요. 왜냐면 거기가 저도 한번 세미나를 한번 하러 갔는데 차를 그냥 다 같이 이렇게 그냥 다 대버리잖아요. 거기가. 그리고 그냥 다 집에 가셔버리던데요? 술 마시러 가시고 그러면 뒤풀이 안 가는 앞에다 차댄 사람은 그렇지. 그러니까 제일 유리한 자리가 취업 안에 들어와서 세우는 게 아니라 세미나가 있으면 취업 입구 담벼락 거기에 딱 일렬로 밖에 세우면 해지고 나면 단속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미 이제 취업 정책이사로서 취업에 많이 이제 들어갔었던 분이니까 아시는 거지만 해달라는 게 주차 겸 다른 걸 뭐라 해달라고 했겠지. 해달라고. 너 아니면 누가 하겠냐고 했지만 본인이 거절하신 거예요? 했지만 고사. 그렇습니까? 어쨌든 지금 뭐 확인하지 말고 그런 것도 확인하고. 아니 뭐 그런 거기는 이제 팟캐스트 우리가 이게 잘 나가면 이제 그 부분은 알아서 댓글로 올라오겠죠. 뭐 사실 그죠. 그럼 말 조심해야 되겠네. 뭐 우리 이제 어차피 이제 뭐 까될 건데 뭐 어차피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우리 집행부에 대한 구성에 대한 논의 이런 것들도 우리가 뭐 얘기지만 뭐 다른 분들 또 모시면은 또 얘기 나중에 그 얘기할 기회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취업 집행부 얘기만 하고 그러면은 팟캐스트 먼저 재밌겠어요. 취업과 하는 얘기 나홀로 원장실인데 나홀로 원장실에서 취업 욕만 하나요? 맞아. 회장이 누군지 그리고 또 좀 이렇게 수준이 있어야지. 그래서 뭐 누구는 어떻고 이런 거보다 정말 이제 좀 뭔가 건질 것도 있고 이 퀄리티가 있다. 뭐 웃고 떠드는 줄 알았는데 이거 되게 수준 높다. 그런 이미지를 줘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진행을 한다. 왜냐면 빈수레기 때문에. 부담을 다 떨어기. 그래서 전문적인 패널을 언제든지 영입하고 있으니까 본인들 관심 있으신 근데 진짜 분들 이 방송이 그게 있어야 될 것 같아. 이게 보면서 지금 이제 이 제작하게 된 게 이 팟캐스트를 하게 된 게 뭔가 한계가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네, 그렇죠. 괜히 우리끼리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신문 봐도 약간 좀 이렇게 갈증이 있고 그런 걸 좀 뛰어넘는 뭔가 속 시원하게 얘기해주고 그다음에 제대로 된 정보도 주고 재밌고 이런 걸 좀 전달해야 될 것 같아요. 고품격으로. 너무 이제 웃기고 막 이런 거에만 치우쳐서 뭐 아니 걱정하지 마세요. 웃기진 않을 것 같아요. 웃기진
나오진 않을 거니까 그건 걱정하지 않고 고품격은 이제 그거는 김철신 전 이사님 이제 현 원장님께서 이제 맡아주시면 되고 현 그건 되나 이제 네, 뭐 수석 수석 고정 패널. 수석 고정 패널. 그러면 우리 저기 제작자분께 감독님께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혹시 그 패널의 결정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가요? 이거 수석 고정 패널은 이거 결정권 아니. 임기제 임기 보장. 저 근데 말이 제작이지. 섭외부장이야, 섭외부장이니까 네.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제가 최대한 힘 닿는 대로. 수석 섭외부장.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면 무조건 해주시는 거예요? 힘 닿는 대로. 저는 김태희 요청했고요. 네. 오케이. 받아들였어요. 어쨌든 노력은 하셔야 됩니다. 네, 노력은 하셔야 됩니다. 합니다. 소속사. 그리고 김태희 요새 별로더라. 그래요? 박보영 어때? 박보영 누군지 모르겠네. 박보영 몰라? 왜요? 김영삼도 모르시는 분들이? 저는 저는 진짜 그 TV를 안 봅니다. 영화 박보영은 영화에 영화 어디 나와요? 뭐야? 아니 차태현 말고 그 요새 나왔던 영화 그거. 저는 어쨌든 제가 뭐 모르는 건 박보영 잘못이지 제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김태희만큼 이뻤으면 제가 알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지. 사람이 또 성격이 좀 이상하네. 그거 또 왜 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그 박보영. 어쨌든 아니 지금 박보영 씨가 뭐 방송을 들을 일은 없겠지만 들으신다면 아니 근데 박보영 입장에서도 나쁠 게 없지. 자기가 이런데 와서 출연해 보기는 어렵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뭐 섭외도 오고 하겠지만 되게 이보영 말한 거 아니에요? 이보영? 박보영, 이보영도 좋아하는데 박보영. 이보영은 제가 팬이죠. 이보영은. 이보영 딱 내 스타일. 아니, 박보영 입장에서도 이렇게 재미없는 치과에 앉듯이 모여가지고 앉아있는데 와서 해볼 경험이 없잖아. 박보영 입장에서도 나쁜 게 아니라고 절대. 뭐 좋을 건 없겠지만 나쁜 것도 없지. 섭외는 제작자께서 하시는 거니까. 지금 박보영, 김태희 둘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러면 동시에 박보영, 김욱 동시에 같이. 네. 그거 괜찮아. 근데. 그래도 혹시 그러면 찌꺼기에서 김욱 선생님이 섭외 갖고 오는 거 아니야, 박보영? 아니면 우리 저기 우리가 일반 회원들이 궁금해할 만한 우리가 지금 약간 정책적이나 뭐 취업 임원 이런 분들은 사실이요. 제가 이번에 선거 과정에서 치과 한 200군데 정도를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 한 100분 정도 통화를 한 것 같습니다. 한동안 해보면서 느낀 건데 취업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이사가 누군지 회장이 누군지도 모르고 선거가 있는 줄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오히려 저만 알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그게 이제 분리가 되는 거지. 오로지 김영삼만 아는 사람과 김영삼은 모르고 취업만 아는 사람. 그러니까 선거에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떨어지신 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셨지만 어쨌든 저희는 최선을 다했고 솔직히 뭐 될 거라고 생각하고 나가진 않았습니다. 나는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그런 건 이제 전 정권의 브레인이 근데 나는 됐으면 좋겠다. 최선을 다하는구나. 사실 이상훈 원장님 제가 이제 한번 제가 주군으로 모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평생 이상훈 원장님을 주군으로 이제 모시겠지만 솔직히 저는 이상훈 원장님 누군지 잘 몰랐어요. 한 번인가 본 적이 있을 정도인데 이상훈 원장님도 사실은 젊은 치과 의사들이 밀어서 사실 나가신 거죠. 왜냐면 사실 한번 이상훈 선생님도 한번 모시면 좋겠네요. 이상훈 원장님 그건 제가 섭외 가능하죠. 이상훈 원장님은 제가 지금 제가 지금 저도 섭외 가능해요? 그런가요? 저도 지금 있어요. 그 다 가능해. 다 뭐 어려운 거라고 그럼. 잠깐 누구랑 친하냐고 지금 먼저 전화를. 선택. 어쨌든 그 이상훈 원장님 이제 처음에 출마를 고민하실 때 직선제는 전 지금도 취업의 직선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한 10년 전부터도 저도 이제 아주 어린 나이 때도 저는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젊은 치과 의사들이 이런 요구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저번 선거 제도가 너무 불합리하고 어찌 보면 뭐 집행부 쪽에서는 예전에 비하면 진일보한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겠지만 직선제를 요구하던 젊은 그 치과 의사들 집단에서 봤을 때는 그건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일 뿐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보이콧을 하자, 출마하지 말자는 이야기를 사실 많이 했었는데
저도 이제 나중에 합류한 거잖아요. 저도 일종의 어떤 이상훈 캠프에 영입된 사람인데. 아, 영입됐어요? 그렇죠. 이제 내부적인 논의들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밖에서 목소리 내면 아예 안 들릴 거다. 그래도 나는 그 보이콧 하지 않고 나와서 얘기하는 거는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래서 그러신 거예요. 그 선거라는 게 우리가 뭐 누가 당선되네 만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거 자리에서 모든 얘기들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 어쩌고 하는 것보다 선거에서 치고받고 하면서 아 이게 옳다 해서 싸우고 또 이제 선택이 되면 이제 그 사람의 주장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이 선거에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주장들이 선거에서 막 치열하게 된 거는 굉장히 치과계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다. 그리고 그렇게 치열하게 됐으면 아마도 선거에 참여한 누구나 다 알 테니까 중요한 얘기들을 그러니까 이후에 그렇게 발전돼 가지 않을까. 뭐 나온 거는 되게 이상훈 원장님도 당선이라기보다는 목소리를 젊은 치과 의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근데 이상훈 원장님이 바이스 선택에 조금 그렇다고 김철신 원장님을 섭외할 수는 없지 않았을까. 근데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저는 제가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거부한 겁니다. 제가 처음에 이상훈 원장님께 바이스를 안 한다고 했던 건 저는 아마 도움이 안 될 거기 때문에 안 한다. 근데 솔직히 옆에서 어떤 조롱 섞인 바이스도 없어서 출마도 못 할 거다. 이런 조롱 섞인 이야기들 정말 많았고 이상훈 원장님 솔직히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다. 그렇지만 목소리는 내야 된다. 되고 나서 어떻게 될 것인가. 되고 나서 진료 걱정할 거 걱정하지 마라. 안 될 거니까. 그러니까 출마를 하자. 출마를 해서 목소리는 내자. 어쨌든 한 달만 고생해주라. 어쨌든 그렇게 같이 목소리를 낸 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그 좋아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가끔 보면 그런 걱정할 때 있거든요. 후보자가 난립하고 막 하는 거는 문제다 하는데 선거에 나와서 실컷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후보자 난리.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저는 이제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수없이 많은 얘기들을 선거를 하다 보면 자기 주장을 펼 때도 좀 더 고민을 하잖아요. 이게 그냥 막 할 때 하는 게 아니라 설득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자기 주장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다듬고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선거 얘기는 이제 그만하죠. 그러니까 뭐 떨어졌으니까 저도 뭐 떨어진 놈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근데 사실 솔직히 예상 득표율보다 한 4% 정도 떨어졌어요. 솔직히 저희가 4% 정도? 저희가 예상했던 득표율보다는 4% 정도 떨어졌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또 한번 충분히 고민하고 있고 사실 그 불출마 선언했다고 했잖아요. 저는 이제 나름대로 왜냐면 저는 이상훈 원장님 근데 아무도 몰라 아무도 불출마 선언했는데 왜냐면 중요한 건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제가 출마한 것도 모르는 건 어떻게 그렇지. 그리고 또 김영삼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도 있으니까. 어차피 저는 근데 확실히 이건 또 이제 확실히 짚고 넘어가니까 출마를 했는데 떨어졌고 다시 출마하지 않겠다. 그렇습니다. 왜냐면 다시 할 수도 있잖아. 다시 때가 되면. 어쨌든 최소한 다음번에는 안 한다. 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때는 제가 척추가 안 좋아서 아마 딴 일하고 여행사 하고 있을 거예요. 제 꿈이 여행사거든요. 여행사 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치과도 이제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저는 솔직히 이제 이상훈 원장님을 어쨌든 치과계 뭐 굳이 민주화라는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민주화에 어찌 보면 뭐 지금 뭐 민주화 열사 뭐 넬슨 만델라 아닙니까 지금 우선 그죠? 우선은 민주화가 되고 나오고 나면 너무 같다. 그럼 김대중 대통령으로 합시다. 김대중 너무 같다. 이건 너무 편향적이야. 후보 나왔다고 자기가 나는 그렇게 안 한다. 좀 지능적으로 하지 너무 대놓고. 그러면은 그렇게 말하면은 또 원장님이 이후락 되는 거예요? 아닌다. 그건 너무 같다. 그럼 누구? 어쨌든 그럼 저 정치 편향적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상훈 원장님이 어쨌든지 간에 뭐 그 직선제 요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이 제일 이제 열심히 하셨잖아요. 아니, 그래서. 근데 그것도 이제 보면 이제 그 뭐지? 김영삼 원장님은 이제 이상훈 선생님이 이제 회장 후보로 해서 같이 나왔으니까 그 이상훈 선생님을 되게 이제 옆에서 보면 되게 좋아하고 그 정말 그 얘기에 대해서 마음을 담아서 얘기하는 게 느껴지는데 저는 어쨌든 김세영 집행부에서 이사했잖아요. 근데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김세영 회장님 성격도 많이 안 맞고 스타일도 안 맞고. 근데 이제
그 되게 변화 과정에 지난 3년이 있었던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한 가지 보면 김세영 집행부 시작할 때도 선거제도 개선하겠다. 여성 대의원이나 뭐 여성들 참여 활성화하겠다. 뭐 하겠다 하는 공약들이 많았는데 적어도 시도는 많이 했다. 성과는 어쩔지 모르지만. 그래서 보면 이제 공보위들한테 대의원 배정한 거. 그리고 여성 대의원 늘린 거. 공보위 대의원 배정. 그리고 또 선거 제도가 어쨌든 몇십 년 만인가 바뀌긴 바뀌었다는 거. 이런 것들 있죠. 근데 이제 그게 이게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이 그렇죠. 있지만 우리는 민주화를 원하니까. 우리가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건 정치적인 노선이 틀린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 노선이 아니라 제가 김세영 저는 그만큼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김영삼 원장님이 이상훈 선생님을 좋아하는 것처럼 그 정도 좋아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이제 나이 차이도 있고 또 스타일도 다르고 옛날에 또 보면 그렇게 별로 이렇게 가깝거나 이렇게 지내는 게 아니어서 저는 한 번도 뵌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 실제로 아까 페이스북 친구 신청했는데 처음으로 받아주실까요? 처음 얘기해본 게 선거에 나왔을 때 처음 얘기를 해봤어요. 김세영 회장님. 그 전부터 알던 사이가 아니라. 근데 브레인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그 짧은 기간에 능력을 발휘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딱 해서 그 짧은 시간에도 바짝바짝 했던 거지 사실은. 근데 이제 그거랑 실제 이루어진 거하고는 다른데 한 가지는 내가 딱 높게 평가하는 게 일은 되게 조용히 예전에 그런 취업회장 하면 그런 게 있었잖아요. 일단 이름 걸어놓고 그냥 뭐 비행기 타고 외국에 가서 무슨 협회인지 모르는데 가서 뭐 이렇게 MOU 체결하고 다니면서 인사하고 어디 가면 각종 직책 맡아서 그냥 뷔페 가서 그냥 건배 쫙 하고 이런 것만 하는데 그런 거는 별로 없이 사방에 이제 쫓아다니면서 계속 전화하고 계속 만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그래요. 달라진 모습이었다. 이렇게 그거 이제 그렇게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이게 선거 얘기를 하면 먼저 시작했다니까 먼저 하니까 자꾸 내가 이게 근데 뭐 그분이 직접 뭐 대의원들한테도 막 전화 주시고 그렇게 선거 개입도 하시고 그러셨던데 많이. 아니 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난 모르지. 왜냐면 선거 과정에 난 참여하지 않았거든 사실은. 어쨌든 난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이상훈 선생님도 굉장히 고생을 하셨던 거예요. 뭐 개인적인 호불호야 뭐 확연히 갈리겠지만 그 뭐지 치과 이쪽에서 그 김철수 선생님도 나와서 선거 과정에 굉장히 좋은 모습 보였잖아. 그러니까 다른 거보다 뭐 동문회나 막 이런 거보다 시작하는 거보다 물론 그분이 이제 동문회 단일 후보로 시작해서 그 태생적 한계가 있긴 했지만 뭐 정책 콘서트다 뭐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런 접근 되게 좋았고 또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 이쪽에서도 준비할 때도 예전하고 다르게 뭘 자꾸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도전이 있고 거기에 대응하는 게 있어야 발전한다. 저는 다행히 지금 근데 이상훈 원장님은 굉장히 좋았는데 진짜 바이스가 약했어. 바이스가 약했죠. 왜냐면 사실 아니에요. 이게 농담이고 이게 뭐 사실 인정합니다. 아니야. 농담이고 부족한 사람이 아니야. 김영삼 원장님을 좋아하시는 분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와 이상훈 선생님이 김영삼 원장님을 바이스로 딱 선택했을 때 와 김영삼 선생님이 딱 저렇게 손을 잡고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파괴력 있겠다 이 생각 많이 했어요. 이건 진짜 제가 옆에 있어서 뭐 하는 얘기가 아니라 되게 잘 선택했고. 사실 저는 제가 이제 바이스로 들어가게 된 게 이제 한 달 정도 제가 안 한다고 그랬어요. 안 한다고 했는데 이상훈 원장님이 이제 계속 그냥 누가 옆에서 계속 김영삼이 꼬셔보라고 그렇게 많이 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기자들 모여 있는 데서 김영삼이 하기로 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르고 있는데 기자들이 막 전화 오더라고요. 그래서 나 그냥 가만히 있게 좀 냅두세요. 나 그냥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그때 보도자료 돌린 건 아니고 먼저 뒤에서 아니. 그때 상대방 캠프 우리 지금 그 11개 치과대학 동문회가 지지했던 그 후보 캠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현 집행부 단일 후보이신 우리 최남섭 원장님 쪽에 이제 캠프에서 일하시는 동문 선배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전화하셔가지고 이모 이사님이 뭐 어쨌든 뭐 전화 오셔가지고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제 뭐 이상훈 후보님의 나쁜 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그러면서 얘기하시길래 내가 이상훈 후보 캠프에 들어가는 것이 저렇게 극구 말릴 정도냐. 그리고 또 다른 분들 통해서 들어보니까 그 이사님이 그 캠프 회의할 때 걱정 마라. 김영삼은 거기 안 들어간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서 칭찬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상훈 캠프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저쪽 캠프에서 내가 이상훈 캠프에 들어가는 거를 그렇게 싫어한다면 내가 이상훈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네? 이런 갑자기 용기가 생겼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그럼 하겠습니다. 라고 하겠습니다. 내가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난 거부한 건데 도움이 되겠다면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진짜 정말 필요한 경우에는 나중에 사실 뭐 동창 애들 막 솔직히 자리 팔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저희는 한 자리도 팔지 않았어요. 저희 캠프는. 그런데 진짜 사람도 없었고 왜냐면 될지도 몰라. 근데 이거는 약간 그게 있어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대놓고 팔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면 이게 약간 이 방송이 그런 게 제가 어느 쪽으로 하는 게 아니라 김영삼 선생님이 이제 한쪽 그 부회장 바이스 와서 그 입장을 얘기하니까. 근데 저는 이제 선거 과정에 캠프 사무실에 가본 적이 없어요. 집행부였는데도. 그리고 저희는 캠프 사무실이 없었어요. 그 전날 이제 그 뭐 차로 데려다 준 사람이 있어서 잠깐 들릴 정도 그랬었는데 어쨌든 뭐 제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뭐 중립적이라고 보든 안 보든 간에 순수적으로 보기에는 일단 여러 가지 선거 과정에 이제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별로 이렇게 제가 기대했던 것만큼 그렇지는 못했어요. 사실 보면. 정말 괜찮은 논의들이 제가 이제 선거 어린 나이지만 후보자로 참여해서 그 정책 토론회를 할지 이건 토론회를 하면서 저도 정말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 싶은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중에 안타까운 게 뭔 줄 아세요? 그걸 왜 회원들이 그 토론회를 못 듣냐는 거죠. 왜 기사들이 걸러낸 정보들만 그대로 보냐는 거예요. 기사들이 다 알랑방구 끼는 걸러낸 종이 쪼가리만 보고 있고 그거 왜 우리가 오디오 중계 한번 못합니까? 그거 한번 차라리 그거 카메라 그냥 원샷으로 풀샷 잡아가지고 하나의 오디오만 따서 취업 링크 걸어놓는 거 한번 못합니까? 왜 그걸 회원들이 보기를 원치 않을까요? 그 기술적인 문제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것이 정말 안타까웠다는 거예요. 나 혼자 듣긴 너무 안타까운 거였다. 다음에 만약에 선거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이 정책 토론회나 이런 게 동영상 중계라든지 이런 거는 충분히 있어야 된다. 이런 사실 저도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선거 보면서 이게 세 분이 나오셨지만 세 분의 이제 선거 그 하나하나를 보면서 굉장히 좀 그 답답했어요. 그러니까 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어쩜 저렇게 이렇게 못 살리나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이제 그 최남섭 선생님은 어쨌든 많은 이제 지금 해무 경험과 굉장히 그야말로 교과서적으로 올라오신 분이잖아요. 그 장점을 어떤 교과서? 그러니까 기존의 회장들이 밟았던 교학서 교과서 말고 좀 말 좀 진지하게 들어봐. 이게 그런 부분을 밟아왔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좀 강력하게 어필하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김철수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쨌든 메이저 대학에서 이제 전폭적인 지지를 하면서 올라왔고 그러면서 또 이제 집행부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하나하나 대안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었고 그것도 이제 이상훈 선생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젊은 사람이니까 굉장히 참신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각각이 자기 장점을 못 살리니까 나는 되게 깜짝 놀란 게 지금 이제 얘기했지만 그 뭐지 보통 이걸 하잖아요. 모으면 캠프 출정식 같은 걸 하잖아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막 무슨 동문회 나오고 뭐 출정하고 뭐 호텔 같은 거 빌려서 막 홀 빌려서 한단 말이야. 근데 새 후보가 다 비슷했어요. 다. 그렇죠. 다 무슨 그러니까 늙은 후보나 젊은 후보나 다 제가 다 봤지만 비슷하지 않았습니다. 비슷하지 않았고요. 나는 저희가 제일 초라했어요. 나는 뭐냐면 이거 기사를 통해서 보잖아요. 기사를 통해서 이상훈 선생님 왜 저렇게 할까? 왜 이렇게 최남섭 선생님, 김철수 선생님 욕하면서 왜 똑같이 할까? 이거는 이상훈 선생님 아이디어가 아니다. 이거는 김영삼 선생님 아이디어다. 이 생각했어요. 이상훈 선생님은 그렇지는 않을 거다. 왜냐면 내가 그래서 되게 실망스러웠던 게 최남섭 선생님한테는 최남섭 회장한테는 되게 실망스러운 게 굉장히 장점이 있는데 이게 마지막에 보면 굉장히 뭐 서로 네거티브나 뭐 이런 게 휘말려서 막 하시더라고. 왜 저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김철수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이상훈 선생님은 굉장히 참신한 그런 게 있었는데 나중에 선거전이 치열해서 서로의 강점들을 많이 잊어버린 게 있어요. 되게 아쉬웠어요. 그거는 이제 김철수 김철신 선생님 그 생각이신 것 같고 제가 느끼기로는 이상훈 선생님은 사실 저는 캠프에 사실 늦게 합류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미 출전식 약속 잡혀서 언제 나오라고 해서 그냥 나간 거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 이상훈 원장님이 벗어야 될 것들은 그죠? 어차피 이상훈 원장님의 한 30-40% 이상 지지도는 있습니다. 누구나 지지하는 젊은 층의 어떤 고정 팬은 있어요. 어쨌든.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중간층 사람들을 결국은 공략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기존 그 사람들 이상훈의 어떤 투쟁적인 이미지, 전투적인 이미지를 조금은 벗어야 되지 않겠냐. 근데 이런 그것도 제가 좀 이제 이 팟캐스트니까 편하게 얘기하다 보면 여러 가지 한계점들이 있죠. 각자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바이스를 했던 선생님만큼 이렇게 이제 그 완전히 전적으로 그 동의하거나 그러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굉장히 소중한 자원이다 이런 정도는 많이 생각을 하죠. 그리고 되게 이제 그 많은 일을 하셨고 뭐 선거 과정에서 이제 하신거나 이런 것들 굉장히 성과로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분명히 갈릴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욱 선생님까지 있었으면 여기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을 것 같은데. 김욱 쌤 계셨으면은 저도 얘기 조용히 했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김욱 쌤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궁금해하겠다. 막 검색하는 또 하나 이제 또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또 제가 이제 괜히 어쩔 수 없는 한계인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해서 이제 저도 대변하고 싶지 않은데 계속 이제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게 돼서 선거 얘기는 저는 별로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이제 세 사람 중에 제가 강렬하게 대변하고 싶은 누군가가 있으면 그 얘기 틀렸다. 그렇지 않다라고 할 텐데 별로 그렇게 대변할 만큼 애정을 담뿍들을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김영삼 선생님은 이제 이상훈 선생님에 대해서 그러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는데 제가 뭐라고 할 그게 없어요. 근데 괜히 또 이제 저 자식은 저 새끼는 아니 그건 그런 거 같다. 그런 욕을 제가 속으로만 했죠. 그 들리니까 난 또 여기서 왔다 여기까지 뭐 목을 때까지 올라오면 들려니까. 표정을 감추질 못해. 정직한 성격이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감춰지질 않아요. 그래요? 선생님도 그래요? 나도 나 그 정말 싫다 내 성격. 그럼 이제 어쨌든 이제 수습하고 제가 진행이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선거 얘기는 이제 조금 마무리만 살짝을 하면. 이제 선거 얘기가 나오면 이제 또 여자 원장님들 듣고 계시는 분들은 이미 지금 다 끊었어. 채널 다 돌리고 지금 다 끝났고 지금 선거 과정에 참여했던 대의원 분들만 조금 듣고 있을 거예요 지금. 그럼 또 시청률을 올리기 위해서 더 해볼까? 대의원이라도 확보하게? 어쨌든 제가 우리 김철 어쨌든 그리고 잠깐 아까 얘기 안 했는데 이상훈 선생님 좀 굉장히 이게 괜히 김영삼 선생님 오버해가지고 이렇게 컨셉상 한 거지 대본상 한 거지 제가 뭐 비판적인거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니 괜찮은 게 저는 이상훈 선생님 사랑합니다. 저는 솔직히 이제 제가 이번에 그 팟캐스트를 사실 이제 어쩌다 보니까 지금 저도 여기 지금 섭외된 거잖아요. 솔직히 저 말고 세 분이 다 친하신 거 알아요. 저는 사실 지금 처음 뵙지만 좀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저는 건치 지금 여기 대부분 다 건치 회원분들이신데 저도 건치 회원이었는데 이제 회비를 한 10년 내다가 이제 안 내고 이제 끊은 사람이에요. 중간에. 그러니까 물론 그 건치 회비를 제가 낼 때는 처음에 낼 때는 있습니다. 저도 물론 이제 전북대 지대 학생회장 출신이기도 하고 나름대로는 치과 의사로서 지금 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나랑 같든 틀리든 치과 의사로서 어떤 정치적인 활동도 필요한데 내가 사실은 나 먹고 살기 바빠서 못하고 있지만 나의 대신 해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회비 정도 내서 그분들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면 내가 직접 참여하지 못해도 내 역할이다라고 어찌 보면 정치 후원금이라 생각하고 건치 회비를 냈었는데 어떤 일련의 어떤 활동들을 지켜보면서 너무 뭐라고 그럴까 건치 생각 또는 건치 회원 생각이 아니라 어찌 보면 집행부만의 생각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건치가 그렇죠. 제가 제 건치 생각할 때요. 지금 이거는 건치 그냥 집행부로서 들으실 필요는 없는 얘기고. 그래서 저는 그러다가 이제 건치 회비를 내고 이제 내다가 딱 끊고 이제 안 합니다. 안 내긴 했는데 어쨌든 이제 그걸 떠나서 오늘 이제 이제 팟캐스트 섭외를 했는데 어쨌든 저 빼고는 대부분 또 친하신 세 분이 친하시다 보니까 사실 제가 경계를 했어요. 그리고 또 그래도 이제 전 집행부에 이제 간부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팟캐스트가 너무 이게 또 한쪽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들으시는 분들이 중립적이구나. 들으시는 분들이 이거 친 이상훈 집단도 아니고 전 그 집행부도 아니고 친 건치도 아니고 이거 분명히 지가 실컷 친 그거 해놓고 아니래. 아니 저는 그렇지만 상대방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이거는
왜냐하면 저는 어쨌든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상훈 후보의 발수였기 때문에 어쨌든 원장님도 뗄래야 뗄 수 없는 전 집행부의 근데 저는 그거지만 건치에서도 지금 이제 그 수석 연구위원 중앙보건 정책연구 수석 연구위원 수석을 많이 좋아해요. 네. 연구위원 한 명인데 선거 얘기는 또 다음에 또 다음에 또 재미난 얘기를 한번 하죠. 선거 얘기는 다음에 또 얘기하되 저 한 가지만 여쭙고 갈게요. 한 가지만 이것만 그냥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하시면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직선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직선 찬성해요. 찬성해요? 네. 그러면 이번에 새 후보가 모두 직선제를 공약으로 내세웠단 말이죠. 네. 그러나 안 될 것 같죠. 그거는 자세가 잘못된 거예요. 네. 이게 공약이라는 건 지금 박근혜도 박근혜 대통령도 반말했나? 괜찮습니다. 보면 이제 무시할 만 하면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딱 느끼는 게 어떤 정치적 공론이나 이런 것도 약속을 하지만 그 약속을 깰만 하면 깨잖아요. 약속이라는 게 천근같이 지켜진다? 천근같이 지키라고 감시를 하는 눈길이 있어야 지켜지죠. 그러면 저 사람이 약속을 했으니까 난 가만히 있어도 이루어지겠지. 그렇게 이루어지는 그러면 약속은 이제 없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지금 천암섭 집행부에서도 공약이 직선제였으니까 직선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노력을 하게 해야죠. 그걸 왜 이렇게 수동적으로 생각을 해요? 공약을 해서 보면 만약에 안 되면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아니에요? 가만히 안 있겠죠. 가만히 이렇게 와서 비판도 하고 공약을 지켜라. 그러니까 공약을 지켜라. 그런데 또 누가 와서 야 새끼야 그거 상황이 바뀌었다. 이러면 싸워서 이겨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김세영 천암섭 후보가 자기가 되면 직선제를 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웠는데 공약이라는 그걸 게 왜 우리가 다시 하라고 해야 되죠? 본인이 지켜야지. 그러면 잘 생각해봐요. 공약이라는 게 자기가 약속했으니까 우리는 팔짱 끼고 공약 네가 약속했으니까 지키겠지 하고 기다리다가 어기면 씨발 어겼어? 그때 가서 그러나? 공약 약속이라는 건 사회적 약속이잖아요. 사회적 약속은 한 사람이 내뱉는 게 그 개인의 말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딱 봐서 얘기해서 공약했는데 안 지켰어. 가만히 있다가 안 지켰어. 그럼 어쨌든 이제 지켜지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 강제를 해야 된다는 거지. 공약을 수없이 했을 걸. 그 이상훈 선생님도 그렇고 김철 선생님도 그렇고 최암 선생님도 자기도 기억 못한 공약이 많을 걸. 그 공약을 지켜지게 하는 거는 우리들 몫이죠. 그거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게 그러면 처음부터 천암섭 후보님이 직선제 공약을 내세울 때 너네들이 노력을 해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아니지. 그거는 이상훈 선생님도 이건 내가 했으니까 여러분들 안심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가만히 계셔도 내가 다 합니다가 아니잖아. 직선제건 뭐건 간에 공약이 단단해지려면 회원들하고 같이 만들어가야 되는 거거든. 그리고 회원들이 절대 다수가 직선제를 원한다며. 설문조사 했을 때 60 몇 프로 나왔거든요. 65% 나왔거든요. 절대 다수가 원하는 그 사람들하고 같이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어야 그게 단단해지는 거야. 누가 회장이 내 약속했으니까 난 지지하지 않았는데 최남섭 회장님이 난 지지하지 않았는데 약속한 걸 지켰네? 그냥 떡 주어지는 게 아니라 절대 다수가 원하는 거를 같이 만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지키면 당신이 공약을 했는데 왜 안 지키느냐? 그때 할 때가 힘 있는 거지. 팔짱 끼고 있다가 나중에 선거에서 다 지났는데 안 지켰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대통령 공약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욕할 수는 있지만 가만히 손 놓고 있다가 약속 안 지켰어. 약속을 지키면 끊임없이 감시하고 압력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진지하게 가셨는데요, 그죠?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진짜. 내 생각이 그래. 내 생각에 정말 나도 좀 그 느낌이 유혹에 빠질 것 같아. 야, 이거 그냥 대충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많으니까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 있으니까 안 했으면 하는 마음이 안 할 수 있는 핑계는 정말 많고 많잖아. 가만히 있어도 안 할 거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면 하려고 하는 핑계가 아니라 하려고 하는 그것도 되게 많아. 이유가 더 훨씬 많지. 왜요? 그럼 하려고 하는 이유도 그러니까 해야만 하는 이유가 되게 많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이게 될 거냐 말 거냐가 누구한테 떠맡긴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느끼기에 지금 이제 뭐 관심 없는 척해도 뭐 인터넷 신문에 올라오는 거, 치과계 신문에 오는 거, 어디 뭐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거 하나하나 다 신경이 쓰일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와 이거 진짜 안 했다가는 개박살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해야죠. 그런 것들이
뭐 작은 뭐 선거제도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번에 그 뭐야 그 박근혜 정부가 했던 영리자 회사, 영리법인, 뭐 의료민영화 이런 것도 와 이거 그냥 대충 가서 악수하고 그냥 아유 부탁하니까 그냥 눈 감아 넘어가야지 이렇게 내가 비록 공약은 했지만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뭐 사방에서 그냥 뭐 커뮤니티에 올라오고 이거 뭐 우리 머리 깎자, 할복하자, 뭐 자살하자, 뭐 이렇게 하는데 회원들이 이렇게 기세등등하니까 이건 무시 못하겠다. 이런 게 끊임없이 있어야죠. 그냥 공약했으니까 너 지켜라 하고서 손 놓는 것보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지금 김철수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제가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용기를 막 붙들어 주시니까 저는 감사.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야 된다니까. 왜 안 지키냐고 해서 머리도 깎고 배도 그냥 배도 한번 갈라요. 아이 배는 그만 가르고 머리는 한번 깎고. 옛날에 그랬더니 옛날에 누가 이제 한번 배 갈랐는데 거기 마취하고 그랬더니 의사 그래서 진짜로 그랬대. 이것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니까. 그런 그렇죠. 루머가 있다. 근데 아시죠? 저 치과용 마취제는 그거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에피네프린 있어가지고 큰일 난다고. 그러면 그 에피네프린 없는 걸로 해가지고. 에피 없는 걸로 하셔야 된다. 하얀 거. 그렇죠. 왜냐면 에피 있는 게 구강 내에서는 괜찮은데 일반 조직에서 에피 있는 거 써버리면 잘못하면 괴사된다요. 이게 그래서 되게 조심해야 된다. 목숨 걸고 한 거네. 그래서 저기 그 원래 그 군의관이 그 군대에서 포경 수술을 좀 많이 해주잖아요. 그저 계산을 잘못하면.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마침 마취제가 떨어진 거야. 제가 듣기로는 제가 들은 바로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일반과 군의관이 이제 군에 많이 해주잖아요. 또 군의관일 때 많이 하고 싶잖아요. 경험상 또 군의관들 손도 근질근질하니까 치과 군의관들 입으로 사랑니 많이 뽑고 그러잖아요. 또 보면 또 마침 어떻습니까? 보존과 마치고 군의관 가면은 어쨌든 발치 많이 해보고 싶은 거고 엔도 말고 이런 것처럼 다른 어쨌든 이제 해보고 싶잖아요. 솔직히 이제 했는데 앰플이 떨어진 거야. 그래서 치과 거 가져왔는데 이 에피가 있다는 걸 모르던 거죠. 그래서 괴사됐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불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와. 어쨌든 이제 제가 들은 얘기로는 그래. 들은 얘기로는. 이거는 좀. 들은 얘기. 아니 팟캐스트가 이런 얘기도 좀 있어야 청취율도 올라가지. 근데 이건 누구 저는 소송 당사자가 없어요. 지금 이거는 소송 당사자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얘기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특정되지 않았고 저는 분명히 들은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본 이야기도 아니고. 그러면 대한민국의 군의관 이렇게 동문회 같은 거에서 딱 하면 어떡하려고. 이것도 특정된 거지. 대한민국의 군의관 중에 하나가 누구 그거를 못 쓰게 만들었다 하는 거잖아. 그거는 이제 그것도 맞아. 대한민국 군의관이라고 안 했지. 그렇죠. 그냥 군의관. 미군 군의관일 수도 있지. 미군 군의관일 수도 있지. 미군 군의관이. 미군 군의관. 그렇죠. 미군 군의관. 어쨌든 그럴 수도 있지. 그렇죠. 그게 또 군대로 이게 시대를 얘기 안 했죠? 또 그게 또 맞아. 일제 때 있고 조선 시대 때 군의관이 일제 때 일본 군의관일 수도 있지. 외정 때.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불특정 다수 상대로 외정 때 만주 731 부대 군의관이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는 사실은 이제 지금 할복 얘기다 그랬는데 할복할 생각 전혀 없고 삭발할 생각도 없고요. 저는 건강보험 현실화를 위해서는 제가 뭐든 할 수 있지만 제가 그거는 그 후보분의 어떤 그 공약이었기 때문에 공약을 전 지키시길 바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선제는 그분의 명예를 걸고 당선되기 위해서 그냥 환심 살라고 남들 다 하는 공약이니까 이렇게 한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안 하실 생각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을 그렇지는 않으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그분 밑에 있는 분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안에 참가하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누차 말씀드리면 잘 모르겠지만 공약을 할 때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고 이런 부분들이 회원들이 많이 요구하고 또 회원들이 요구를 들어줘야 지지를 얻으니까 이건 생각하니까 회원들의 환심을 살라고 어떻게 했다. 회원들이 좀 환심을 사야지. 선거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의사가 없이 그러니까 그거는 나쁜 거고 회원들의 그건 나쁜 거죠. 그건 나쁜 거죠. 많이 나쁜 거죠. 나는 할 생각이 없는데 나는 안 할 건데 환심이나 사야 되겠다가 아니라 환심을 사야 되니까 나는 내 생각하고 다르지만 그래도 환심을 사려면 해야 되겠구나 이거죠. 그런데 당선되고 나서도 그 마음이 유지되려면 이거 안 하면 큰일 나겠구나 하는 거를 하자 하는 거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건 공약 어겨도 좋다 하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한 선생님이 한번 깎아 시원하게. 근데 뭘 깎으려면은 핑계가 있어야 되는데 딱히 직선제 쟁취. 제가
뜬금없이 건강보험 강의하러 갔다가 직선제 쟁취하고 한번. 네, 그래서 할복은 어쨌든 에피 없는 마취 인물 준비해야 되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김철선 원장님 이야기를 이제 듣고 사실 저는 이제 다시 한번 제가 느낍니다. 역시 민주화라는 것은 그죠? 민주화가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권리나 자유는 쟁취하는 것이지 얻어지는 게 아닌 절대로 거야. 그냥 안 준다니까. 절대로 그렇죠? 그냥 안 줘요. 쟁취해야 되는 것이다. 우리의 맞아, 권리와 맞아. 자유는 쟁취하는 것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고 만약에 직선제를 이룰 수 있도록 그분이 직선제를 할 수밖에 없도록 저희가 그런 재반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것은 그분을 위한 길이기도 하겠네요. 그분이 저놈이 왜 그건 모르겠는데 직선제를 하려면 직선제를 열망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건 당연하잖아. 그렇죠. 그렇죠. 우리나라가 여기 뭐 잘 살고 민주화되고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그걸 바라는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 누가 해주나? 어쨌든 최소한 이제 직접 회장 후보이셨던 최란섭 회장님은 우리가 직선제를 쟁취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본인의 공약을 지켜주기 위한 노력으로 아주 예쁘게 봐주시겠네요. 예쁘게 봐주 그거를 예쁘게 봐줄 줄 아닐지 모르죠. 아니, 자기 공약을 지켜줄 수 있도록 문제는 뭐냐면 저 중요한 거는 예쁘게 보이면 쉽게 되겠지만 믿게 보여도 안 할 수 없게 환경을 만들어가는 게 몫이죠. 사실은 그래요. 이게 보면 집행부가 됐던 뭐가 됐던 자기 이제 일에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잖아요. 수만 가지 될 걸. 해야 되는 이유 수만 가지, 안 해도 되는 이유 수만 가지. 중요한 건 어떤 이유를 관심을 가지고 만들어 나갈까, 어떤 이유를 더 크게 인용할까는 그 밑에 이유를 들고 서 있는 사람들의 그 강렬한 표정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걸 만들어야죠. 그런 거를 누가 되더라도. 저는 이상호 선생님이 됐다 하더라도 강력한 요구 없이 이상호 선생님이 떡 만들어서 여러분을 위해서 다 만들었습니다. 딱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회원들이랑 같이 회원들이 강력하게 해야 되나? 뭐 이상호 선생님 왜 당선되기 전에 한다던 일 왜 이렇게 머뭇거리냐? 뭐 대의원 핑계 대냐?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게 아니라 회원들이 계속 같이 만들어가야 자기 된다는 공약을 거죠.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노력하는 것이 왜 내가 공약을 냈는데 너희들이 요구하지 않냐라고 말하는 그 당선자는 그게 잘못됐다고 저는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 얘기는 그만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왜냐하면 저는 솔직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직선제 쟁취를 정말 어릴 때부터 얘기를 해왔던 내용이고 직선제 쟁취를 위해서 쟁취해 노력을 할 것이고 그것이 조금이라도 저의 사심으로 보일까봐 저 혼자 불출마 선언을 제 블로그에다가 불출마 선언 직선제가 돼도 난 출마하지 않겠다. 나는 그래서 전 불출마 선언을 옛날에 누가 그래 직선제 되면 불출마하겠다. 그래서 저는 근데 옛날에 제 블로그 근데 이름이 김영삼이네. 그런가요? 그분이 옛날 저는 모르죠. 그때 어렸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블로그 했는데 블로그 방문자가 별로 없어서 혹시 블로그 하시는 분들은 좀 블로그 이웃 신청도 좀 해주시면. 아니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아무 사회적 파장이 없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실망입니까? 아니. 어쨌든 김영삼 불출마 직선제를만을 위하여 뛰겠다. 근데 선거에 이렇게 감정이입이 돼서 안 뛰어서 그런지 선거에 재미가 없다니까. 그래요? 저 혼자 올인했구나. 근데 선거 제도 같은 거는 올해는 모르겠지만 내년 막 이럴 때 되면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생각에 지금 선거 제도가 애초에 참 이렇게 장점들을 살리면 모르겠지만 단점들만 살린 제도 같아서 이게 지속될지는 이게 직각의 구성원들이라면 다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면 직선제로 가야 되겠네요. 다시 대의원제? 다시 대의원제? 그러면은 오늘 대의원을 제가 임명할 수 있게 해주시면 할게요. 너무나가 가끔 농담이긴 잘 하죠. 하다가 근데 그만큼 대의원제라는 것은 그죠? 대의원이 대의원으로서 대표성이 없기 때문에 나 근데 그것도 이제 대의원 선출 과정에서 좀 더 그러니까 선거는 그렇게 하더라도 대의원제 계속 살아 있을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중요한 의사결정을 한다고 전문위도 대의원이 결정하고 만약에 직선제로 회장이 됐다 회장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대의원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요. 그리고 실제 보면
대의원 분들이 나도 이제 취업 이사돼서 처음 봤어. 나도 처음 봤는 대의원 얼굴들을 처음 봤거든. 근데 굉장히 회의나 이렇게 정말 아침에 와서 저녁 늦게까지 하는데 계속 있어요. 그리고 대의원 하면 서로 발언해 서로. 발언이 안 끝나요. 이렇게 자르질 않으면 안 끝나요. 굉장히 참여 열의가 있어요. 회장님들 모아놨으니까. 네. 그러니까 서로 말하려고 그냥 뭐 난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또 해박하고 그냥 어설프게 얘기했다가는 안 되고. 그러니까 대의원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그냥 좀 다르진 않아요. 그러니까 대의원 선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장 하나 가지고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의원들이 주요 의사 결정을 하니까 그 대의원은 그럼 어떻게 뽑히는 건가? 그 대의원은 또 분회에서 뽑히고 그 시군구에서 뽑히잖아요. 거기에 가서 대의원을 똑바로 이제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참여하고 이 회장 하나 가지고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 전반적으로 많은 참여가 있어야 된다. 근데 뭐 이번에도 이렇게 보면 사실 선거제도와 연관돼 있다 보니까 대의원에도 뭐 캠프가 다 작용을 많이 하고 그렇죠, 그렇죠. 솔직하게 그 얘기해야죠. 뭐 대의원 캠프에 대의원 분들도 뭐 지지 성향이 있으니까 선발 자체 이렇게 선발 되죠. 자체 사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의원이 그 동네에서 뽑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동네에서 뽑힐 때 가서 그 대의원을 뽑아야죠. 참여를 근데 해서. 뭐 대의원이 어떤 분이 못 간다고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경우도 있었대. 그럼 내가 할게 그러고 막 뭐 나이 드신 분들만 나오는 거죠. 옛날에 그런 경우도 있었대. 그러니까 딱 정해져 가지고 서열이 정해져서 서열 뭐 1번 하면 그다음 대의원 너 이렇게 막 이랬대요. 근데 명백하게 정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정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정관에 그 누구 형 밑에는 누가 한다 이렇게 정하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그렇죠. 다 이제 참여할 수 있게 되는데 몇 명이 안 오니까 자기들끼리 막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참여한 나도 그냥 가만히 있고 여기서 그냥 노땅들이 있는데 내가 얘기해봤자 다 하고서 가만히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손 들고 문제 제기하고 해서 대의원 하나하나도 대의원 한 명 한 명도 해야 되는. 그리고 실제 지금 대의원 분들도 사실은 보면 굉장히 열의가 있어요. 정말 이렇게 대의원 총회 한번 보면 열이 없다고 안 했어요? 대표성이 없다고 그랬지. 아니 대표성도 지금에서 뽑혀서 오거든요. 내가 안 뽑았는데 그러면 내가 갔을 때 나만 빼놓고 투표했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뽑아서 회장 하나 가지고 못 바꾼다니까요. 이번에 여러 단체들도 보면 대의원들하고 회장하고 충돌해가지고 뭐 난리 나고 그러잖아요. 대의원들 하나하나도 그냥 두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도 굉장히 열의가 있으시지만 회원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게끔 회원들이 참가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뭐 선거 특집을 한번 다음에 기획을 선거 특집을 하고 사실 뭐 시간이 이제 오늘 진짜 얘기해야 될 건 내일부터 당장 그거잖아요. 임플란트가 보험화되는 이 얘기가 이제 오늘 6월 30일입니다. 이제 시작을 해보죠. 이제 왜냐면 제가 오늘의 주제가 그냥 오늘 제목이 임플란트 보험 이제 하루 앞두고 전에 오늘 진짜 엄청 제가 바빴어요. 왜냐면 최근에 임플란트 강의 의뢰가 좀 많이 들어와요. 임플란트 이제 원래 임플란트 심고 뭐 보철하고 저 임플란트 서저리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강의가 들어올 줄 알았더니 그거는 10년을 기다려도 안 들어오더니 이제 그 임플란트 보험 청구에 대해서만 강의가 들어오는데 진짜 중요한 게 제가 지금 이제 저 사실 미리 좀 내부 정보를 좀 빼서 사실 좀 많이 봤는데 임플란트가 쉽게 접근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딱 읽고 나서 뭘 느낀 줄 아세요? 일반 원장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다 이 내용을. 제가 오죽하면 우리 직원들이 저한테 임플란트 보험을 자꾸 대도 왜냐면 환자들이 물어보니까 물어볼 거 아닙니까? 72, 3세만 돼도 궁금해서 물어보고 사실 60세만 돼도 물어보고 일본처럼 결국은 60대만 넘어가도 65세 될 때까지 치료 안 하고 기다릴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니까. 근데 설명하려고 보니까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겠냐면요. 우리 직원들 너도 물어보고 직원들은 물어볼 때 카톡으로 찍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저는 답변을 이 손가락 굵은 걸 어떻게 써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7월 2일 날 저녁 때 다 모여. 궁금한 사람 모여. 내가 그날 설명해 줄게. 이렇게 사실 임플란트 강의를 이렇게 우리 직원들 상대로 하게 된 건데 최소 2시간 이상 걸릴 것 같다. 3시간이 필요하다. 그만큼 내용이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쉽게 생각했지 우리 지금? 아니야. 내용 어려워요. 그리고 내용 원장님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도 중요하지만 분명히 직원들이 그러면 이 팟캐스트를 아예 통짜로 임플란트 보험화에 대해서 한번 다음에 또 준비를 해야 돼요. 선거 다음에 특집 한번 하고 임플란트 보험화 통특집 한번 하고. 나중에 이제 우리 마경화 부장님 모시고 그 전에 그 비하인드 스토리 한번 들어보죠. 그 임플란트 보험 청구도 중요하지만 이게 또 이 임플란트가 이게
이 보험화된 것도 사실은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잖아요. 그렇죠. 이게 보면 이제 사실 치과 의사들 누구도 이게 정말 그 뻥 공약이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이게 박근혜 지금 이제 대통령 이제 각각해서 그렇죠. 후보 때 아마 11월 달인가 그랬을 거예요. 뜬금없이 천안인가 가가지고 선거 공약을 한 거예요. 네, 임플란트 공약하겠다. 65세 노인들한테 임플란트 공약하겠다 한 거거든요. 치과 의사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물어봤겠지. 주변에 누가 있겠지. 된다 그랬겠지. 이거 질러라 그랬겠지. 그래서 막 프랭카드 걸린 거예요. 프랭카드 걸려가지고 처음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노인들은 전부 다 이거 임플란트 하면 전체 다 되는 줄 알고 지금도 그런 분 계세요. 지금도 그러신다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했으니까 약속 지킬 거다고. 저는 그 임플란트 그 박근혜 대통령이 임플란트 공약 때문에 제가 죽을 뻔했어요. 진짜로. 그 플란 걸린 거 사진 찍으려다가 운전 중에 여의도에서 왜냐면 그 보니까 이게 공약이요. 임플란트 75세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 급여한다고 플란 붙었잖아요. 잘 사는 동네는 별로 안 붙었대요. 그 플란이. 그러니까 동네 못 사는 동네에는 그 플란이 엄청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근데 여의도로 가고 있는데 붙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신기하네. 그래서 운전 중에 잠깐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찍으려다가 사고 나서 죽을 뻔했어요. 제가 임플란트 심어보고 그러니까 임플란트 공약이라는 게 지금 치과계 되게 여러 가지 변화나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게 그 얘기는 한번 생각해봐야 돼. 이게 보험 정책이라는 게 이렇게 결정돼도 되나? 근데 75세는 사실 우리가 너무하죠. 우리가 노인을 그 평가할 때 이게 65세 그래 60세 정년퇴직 뭐 경찰 58세 무슨 65세 막 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니까. 공약할 때는 그 얘기를 안 했어. 그 얘기를 안 하고. 어르신 임플란트라고 했잖아. 그렇죠. 어르신이면 50 정도 되면 어르신이라고 부르잖아. 그렇죠. 어르신. 그리고 또 이제 뭐 김영삼 원장님 같은 경우도 좀 있으면 어르신 소리 듣는다고. 그러니까 어르신은 다 해주는 것 같이 한 거야. 그리고 또 뭐 한 개, 두 개 이런 얘기 안 한 거지. 그래도 나이만 얘기했을 때 생각해보세요. 70세까지는 우리가 마취가요 가산되는 게 70세가 가산이 돼요. 마취가. 몰랐네. 그러니까 본인 부담금에서 65세가 한번 나옵니다. 본인 부담금에서 65세가 나오고 70세에서 마취료가 가산이 되는 게 좀 나와요. 콘텐츠도 있는데? 아니야. 우리는 빈수레니까 걱정 마시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저는 어떠한 법적인 내용에서 70세 이상에서 노인을 평가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근데 75세 노인한테 임플란트를 이게 혜택인가요? 이게 그렇지.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이거 그리고 또 75세 이상에 대해서 2개를 해주는 거예요. 2개. 그러니까 평생 2개. 우리 평생 몇 년 안 남으셨을지도 모르는 분인데. 근데 진짜로 환자분들 이거 평생 쓸 수 있냐고 하면 평생 쓰실 수 있다고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75세 이상 노인의 기대 수명이 8세예요. 그렇지. 8.2세인가 그래요. 그리고 그러니까 75세 이상 그 노인이 치아소가 우리나라 11개예요, 평균. 그럼 몇 개? 17개가 없잖아. 2개만 딱 하라는 얘기지. 11개 있는데 2개만 해주는 거예요. 아니야. 무치약은 또 제외됩니다. 무치약은 완전 제외되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면 무치약은 제외되니까 평균을 많이 깎아먹는 분들은 떨어지는 거죠. 이거를 보면 이 공약이 이게 그야말로 이게 아무런 이렇게 준비가 없이 한 거지. 준비를 했겠죠. 철저하게 돈 조금 들어가도록. 아니 일단 내 생각에 철저하게 돈 조금 들어가서 준비한 게 아니라 돈 조금 쓰고 질르고 맞춘 거지. 껴 맞춘 거지. 일단 질르고. 제가 이제 그래도 이제 컨텐츠가 원래 없는 빈 수레지만 이제 그래도 보험 문제 좀 아니까 제가 어제 오늘 너무 또 듣고 아이고 야우리만 깠다 욕하는 사람들 있을지 모르니까 내일부터 시행되는 그 임플란트 보험급여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요약하게 몇 줄만 말씀드릴게요. 그냥 좀 도움 될 수 있으니까. 우선 그 재료 등재된 그 국산 있죠. 요즘 외제 임플란트 잘 안 쓰잖아요. 외제는 등재를 안 해버렸어요. 다. 왜냐면 수가가 안 맞으니까. 그럼 이제 일반 국산 메이저 업체들은 다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산 메이저 쓰시는 분들, 듣도 보도 못한 국산 쓰시는 분들 말고 국산 메이저, 땡땡. 그냥 바로 되지 뭐. 오스템, 덴티움, 네오, 디오, 메가젠, 덴티스, 신흥 뭐 이 정도 쓰시는 분들은 다 등재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시고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런 건 다 그냥 되는데 골드 크라운 PFG가 안 됩니다. 안 된다는 이야기는 중요한 거는 골드 크라운이나 PFG를 하면요 임플란트 전체가 비급여란 얘기예요. 아예 보험으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금값 더 받거나 PFG 값 더 받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거기 내 대신에 커스텀 어버트먼트나
골리식술 이거는 임플란트는 급여입니다. 내가 그것만 비급여로 따로 돈을 조금 더 받을 수 있어요. 정확히 차이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파닉, 그러니까 브릿지가 이제 5번, 7번, 19, 6번에 파닉을 달았잖아요. 그러면 걔는 그게 PFM이라고 할 경우에는 돈을 받을 수 있어요. 걔는 그 비급여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 임플란트가 인정이 된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가끔 이제 이런 거 시비거리가 될 수가 있어요. 솔직히 PFM 값이 요즘 이제 저는 이제 워낙 건강보험 때문에 힘드신 분들, 환자 신고 민원 때문에 힘드신 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많이 주시니까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도 문제가 많이 됩니다. 옛날에 보건소에 수가 신고했었죠. 그러면 임플란트 파닉 비용을 받으실 분들은 그죠? 비급여로 그다음에 이제 골리식 받으실 분들은 반드시 대기실에 그 내용이 고지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분명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비급여로 받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다른 PFM 수가나 골리식 수가와 비슷하게 받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사례까지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보험 특강을 한번 해야 되겠는데. 네, 보험 특강도 제가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료도. 또 이게 또 짭짤하겠네. 이게 아니. 저는 아시겠지만 저는 진짜로 보험의 그 맞아. 김영삼 원장님은 이 보험 강의 되게 저렴하게. 네, 저는 강의로도 원래 잘 안 받고요. 받아도 대부분 다 기부하는 거예요. 원칙이 제 나름의 철학입니다. 근데 제가 그 내 컨텐츠가 싸서 보험 그 세미나가 싼 게 아닌데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그런 있어요? 분들이 좀 있는데 제 나름의 철학 때문에 제가 수강료를 싸게 하는 겁니다. 제 나름의 철학이. 물론 이제 멋지다. 그 옛날에는 욕을 되게 먹었어요. 왜? 왜냐면 그 당시에 막 그 3만 원, 5만 원, 10만 원 받던 시절에도 비싸다고. 보험 세미나 비싸다고. 아니 그래서 손해 보면 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봤자 뭐 얼마나 남든다고 뭘.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막 이제 5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세미나 싸니까 나오니까 김영삼이 저렴하네. 그 오히려 막 그런 옛날에 저 유료 세미나 한다고 막 욕했던 분들이 그런 사람들 데려다가 막 후보 막 참모로 쓰고 막 그러잖아요. 웃긴 거죠 이게. 웃기고 저는 3만 원, 5만 원짜리, 8만 원짜리 할 때 욕하더니 3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세미나 하는 사람들은 더 막 데려다가 쓰고. 이 시대의 흐름이. 저는 꾸준하게 옛날부터 늘 싸게 받았는데, 그렇죠. 근데 또 제가 또 너무 싸게 받았더니 보험 강사들이 한번 저를 단체로 찾아왔어요. 너무 싸다. 네가 내 치과냐? 왜 이렇게 싸게 하냐? 이게 직업인 사람도 있는데 보험 강사가 직업인 사람도 있는데 너 왜 강의료 안 받고 수강료 싸게 하느냐? 유생사들이 시간당 이 정도 책정해가지고 세미나 하는데 원장이 되게 싸게 하면은 네가 네 치과 맨날 욕하면서 너 맨날 네가 그거랑 뭐가 틀리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그거는 우리가 값이 싸서 욕하는 게 아니잖아. 아니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업종에서 봤을 때는 결국은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우리한테 기공료를 싸게 해줬어요. 기공사 고맙지. 그렇잖아요. 같은 기공사들이 봤을 때는 나쁜 거지 그거는. 마음속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따질 일은 아니지 그거. 네. 근데 어쨌든 우리도 조용히 얘기했어요. 조용히. 그래서 걔네들이 이렇게 값으로 하면 마음속으로 생각하지만 어디 협회에서 나쁜 놈들이니까 그런 거고. 어디 협회에서 착한 놈인데. 아니 착한 놈인데. 어디 협회에서 강의를 부탁을 했는데 강의료가 그 당시 30만 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것도 위생사 강사를 사실 섭외를 했다가 이제 원장님이니까 한 50만 원 드려야 되겠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아예 안 받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게 그쪽에서 이제 위생사 강사들한테 들어간 거예요. 그 얘기가. 야, 주는 건 받아야지 원장님. 그럼 앞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받죠. 그러니까 그때 그분이 주는 건 받으세요. 원장님 지금 원래 우리 위생사들 30만 원 주던 거 원장님 온다고 50만 원 줄까 40만 원 줄까 원장님 전화했는데 원장님이 안 받는다고 그랬다면서요. 그러면 누가 우리 찾겠어요. 그렇지. 그래서 욕을 그때 제가 너무 무안하더라고. 나 어느 정도 받아야 되겠네. 그렇죠. 또 직업이 그러니까. 저는 직업이 치과의사니까. 그래서 치과의사한테 안 줬는데 또. 그래서 솔직히 그랬지만 저는 이제 저한테 강의 의뢰하시는 분들 가끔 강의비 때문에 하시는 분들 저는 진짜로 제가 시간이 되면 갑니다. 제가 광양에 30만 원 받고도 하루 6시간 강의 가고요. 근데 사람이 광양에 치과가 30몇 개밖에 없는데 100명이 왔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왔다고 50만 원 주시더라고. 50만 원. 제가 옛날에 목포에 30만 원 받고 가고. 목포 선생님들도
그러네. 근데 그때는 이제 제가 척추가 안 좋은 시절이라 운전을 이제 옛날 매니저를 시켜서 했어요. 그랬더니 걔가 휴게소에서 뭘 많이 먹고 그래가지고 기름값하고 인건비 들어가니까 조금 손해냈어요. 그리고 진짜로 제가 원래 저는 우리 재경 동창회에서 보험 강의를 한번 의뢰를 했어요. 전북대? 아니 전북대 아니고 재경 무슨 대학교 동창회에서 이제 보험 강의 의뢰를 했는데 저는 제 나름에 저는 돈을 조금 받는 대신에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해달라는 얘기 안 합니다. 그냥 2시간 정도 해서 요약해달라 그런 거 안 해요. 왜? 그런 거는 건강보험 강의 듣잖아요. 그건 돈이 되는 게 아니라 독이 됩니다. 돈이 되는 보험 강의 들으려다 독이 되는 보험 강의를 듣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보험 강사들, 제가 요즘 보험 강사하는 원장님들 많이 계신데 참 그분들 보면 안타까운 것 중에 제가 이제 보험 강의 그래도 보험 강사로서는 거의 연장자잖아요. 오랫동안 강의해봤죠. 그분들이 아직 잘 몰라. 자기는 공부 자기는 몇 달, 몇 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자기 강의 하루 들은 사람이 내일 가서 변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순진한 생각을 하고 계신 거. 아니면 그분이 정말 나쁘든지 아니면 아직 순진한 거든지 거죠. 본인의 강의가 본인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날 하루 강의 듣고 가서 그 다음날 그 원장님이 변할 수도 없고 변하면 큰일 나요. 변하면 실사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좀 자극적인 광고들 이런 것들 저는 안 했으면 많이 좋겠고 건강보험 교육은 체계적으로 꾸준히 이렇게 해가야지. 이런 얘기도 계속 이게 지금 이게 와서 막 다음날 듣고 막 변신할 것 같은 2단 보험 강의가 무슨 보험 강의가 2단 옆차기만 하고 있어요. 아니, 야구 배우러 오면 직구 던지게 해야 되는데 그죠? 뛰고 직구 던져야 되는데 지금 막 야구 인기 있다고 하니까 어떤 막 애들이 왔어. 그럼 막 변화구를 막 던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팔꿈치 수술하죠. 바로 훅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험 강의 들으러 오는 사람들의 수준이 자기보다 훨씬 떨어지고 그래서 제가 한 10년 이상 보험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저는 그 원장님들하고 꾸준히 이렇게 계속 키핑 터치를 하고 있는데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정말로 이해도가 떨어지고 꾸준히 계속 관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절대 제 강의 문구 중에 뭐 다음날 대박나고 막 돈 막 벌 수 있고 이런 말을 절대 못 쓰게 합니다. 개념 기본에 충실하자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사람들은 잘 안 모여 또. 네? 근데 어쨌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저는 저를 부를 때는 내용은 저한테 맡겨야 됩니다. 그 와서 2시간 동안 요약 정리하는 강의 이런 거 진짜 싫어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청구하는 사술이나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우려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듣고 있으면 저렇게 하면 이렇게 짭짤할 수는 있겠지만 혹시 저런 게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는 걸 이제 뭐 청중 입장에서 느낄 때가 있으니까. 동창회에서 서울에서 이제 그 모여서 강의해달라고 그래서 50만 원 주신대요. 2시간 반. 원래 2시간 하자고 그러는데 제가 시간이 적다 2시간 반 하겠다. 대신에 2시간 하는 강의 해가지고는 보험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 나 안 한다. 나 50만 원 똑같이 받고 3번 하겠다 내가. 그래서 50만 원 받고 3번 합니다. 그게 무슨 돈 버는 강의입니까? 제가 대신에 그 정도 할 거 아니면 하지 마라. 왜냐면 그 정도 해야 이게 기본적인 기식이 들어가니까. 보험 그 청구에 대한 보험 강의에 대한 확실한 철학이 철학이 있어요. 그런데 욕은 제가 또 한 가지 이제 그 뭐 시간 관계상 더 하지 못하겠지만 얘기해 보고 싶었던 게 이제 그 청구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게 이제 임플란트, 틀니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보험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재정이 그쪽으로 계속 이제 쓰여질 거고 앞으로 또 계속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에서 보면 치과 의사들이 옛날하고 좀 달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보험은 그냥 방치하고 그냥 하면 좋고 안 하면 말고 그렇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보험이라는 게 이제 뭐 그야말로 이제 노인이 늘어나고 노인들이 늘어나고 건강 보장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도 커지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치과 의사가 거기서 이제 건강 보장을 해줌으로써 이 치과 의사도 생존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짜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임플란트는 굉장히 이게 좀 뭐 특이하게 들어온 케이스지만 이런 부분도 제대로 성장시켜 나갈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제 저 하나 이제 안타까운 거는 이제 제가 보험 강사다 보니까 보험이 어려울수록 저 같은 사람이 많이 찾으니까 전 좋죠. 그런데 지금 정부가 하는 거는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으로 용서할 수 없어요. 왜냐? 너무 어려워. 무슨 놈의 생각해 보세요. 무슨 절차가 그렇게 복잡합니까?
그렇지. 무슨 절차가 뭐 신고하고 모든 맞아, 절차가 그게 진짜 데모를 해서라도 우리의 권리를 찾아야지. 우리나라 강점이 보험이 건강보험에서 2번이 아니라 이름도 2번만 누르면 그냥 되는 그건 정도로 특정 프로그램 이름이니까 그러니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럴 정도로 간단하고 효율적인 게 전 세계적인 자랑인데 일부러 어떻게든 어렵게 만드는 거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효율성이 전국민 건강보험이라는 효율성이 그건데. 아유, 틀리 환자들 어디가 많아? 시골에 많죠? 시골에 인터넷도 잘 안 돼 가지고. 근데 거기다 원격 진료도 안 되잖아. 그 인터넷도 안 돼 가지고 그런데 틀리 그거 본인 인증 받으려면 얼마나 어렵고. 아, 맞아. 그거 생각났어. 의치 수리는요? 의치 수리는 5분이면 할 거 접수하는데 50분 걸려 생겼어요. 지금 완전히. 너무 말이 안 되는 거 이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잘 못 살리는 것 같아. 이거는 그냥 의료기관을 신뢰하고 저는 의료기관을 신뢰하고 물론 의사들끼리 자정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방식을 확실히 쉽게 가져가야 또 하나 된다고. 왜 틀리보험할 때마다부터 이상하게 보험부담금을 50%로 한단 말이야? 이거는 우리가 무조건 안 되죠. 그 보면 임플란트만 해도 100만 원이 넘는데 50%하면 50만 원 넘는단 말이야. 어차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노인들이 그러니까 가난한 노인들이 중산층 돈 대주는 것밖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지금 총호치나 국소호치를 제가 고향이 전라북도 정읍이고 지금 부모님 사시고 계시는데 이 전라북도 정읍 지방 야매들의 수가를 한번 알아봤더니 이거 지금 보험 대처가 야매들보다 수가 경쟁력이 떨어져요 아직은. 예, 본인부담금이 30%로 가야 돼. 30% 가야 돼. 가야지. 그래, 야매를 박멸할 수 있으니까. 야매가 지금 얼마나 눈에 불을 켜고 정부 지금 야매 눈치 보고 50% 지금 하는 거라면 그건 잘못 생각하는 거고 야매들이 직장을 잃더라도 본인부담금 30%를 통해서 저는 이게 가야 된다고. 야매들은 어떻게 하고 야매들은 어쩔 수 없는 거지. 야매까지 생각을. 야매들은 이제 희생은 따르니까. 그렇죠. 야매들은 이제 65세 이하를. 보험급여 안 되는 야매들은 65세 이하를 가고 어쨌든 뭐 근데 진짜 문제가 이게 임플란트 50% 2개 하면 100만 원에 100만 원. 틀리도 그렇고 이 50%를 어디서 배웠는지 계속 50% 한단 말이야. 또 그게 있어요. 보험에. 근데 그게 반띵 정신은 원래 전 정권 또 그것도 있어. 본인 부담 상한이 있잖아요. 그것도 적용이 안 돼. 그렇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게 그림의 떡인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유명한 말에서 그림의 떡은 떡이 아니라고. 그림의 떡이니까. 그렇죠. 이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주로 그런 것들도 보면 사실은 치과의사들이 욕을 해야 돼요. 멋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 욕을 안 하고 있죠? 욕을 하긴 하죠. 건치 같은 데는 하잖아요. 근데 또 아까 막영화 그 회장님 엄청 또 칭찬하셨는데. 사랑합니다. 칭찬하셨는데 막영화 부회장님 칭찬하셨는데. 구강보건 정책연구회 수석 연구위원인데 구강보건 정책연구회. 그러면 막영화 부회장님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어찌 보면 왜 50%였나 또 한번 해명을 하시는데. 네, 이건 들은 건데 마 부회장님이 30% 해야 된다. 이거 계속 주장을 하시거든. 계속 주장. 시간이 다 돼서 시간 돼서 그러면 안타깝게도 우리만 안타까울지는 모르겠지만 안타깝게도 다음 시간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가 어딨어요? 무슨 팟캐스트가 마무리가 어딨어요? 그냥 하는 거지 뭐. 얘기가 지금부터 시작인데 그럼 to be continue. 다음에 또 하고. 근데 섭외는 어쨌든 제작자가 뭐 알아서 하시는 거고요. 저는 뭐 예쁜 여자였으면 좋겠다라는 것만 개인적인 사심을 제가 털어놨고요. 근데 진짜 오늘 하고 나서 소감을 간단히 얘기하자면 진행을 되게 잘하시는 게. 제가 진행했네. 원장님 하신 것 같은데.